자, 인사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시크릿 노트를 가지고 계속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 세모계, 세모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155쪽을 펴시면 됩니다. 155쪽. 그러면 이제 세모계 부록 이렇게 뜨면서요. 공식 20개랑 그 다음에 계산 특강 50선입니다. 50선. 공식 20개를 가지고 50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 부동산 학기론에서 계산 문제가 1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 중에서 목표 점수는 6개에서 7개 정도를 목표로 해주시고, 뭐 이거는 이제 계산 능력의 차이도 물론 있습니다만 더 중요한 건 계산 능력의 차이보다 더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시간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다른 이론 문제, 말 문제에서 이제 개론하고 민법을 충분히 푸시고 남는 시간에 사실은 계산 문제를 푼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산 특강은 반드시 들으시는 게 좋다. 이유는 어차피 계산 문제는 한 번에 암산으로 풀리는 몇 문제, 한두 문제가 아니면 계산 문제는 어차피 모아놓고 한꺼번에 풀 거다. 그래서 계산 문제를 보자마자 이 문제 하면서 공식이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푸는 공식 과정들이 다 그려져야 돼요. 시험장에서. 그래서 얼마나 문제를 빨리 다른 문제들을 해결하느냐도 중요하고요. 계산 문제 안에서도 문제를 빨리 해결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부동산학개론의 목차를 8개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면 총론, 경제론, 시장론,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개발론, 감정평가론 이렇게 8개 파트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절대로 계산 문제가 안 나오는 파트가 2개 있어요. 첫 번째는 총론. 총론은 계산 문제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계산 문제가 나오는 파트가 바로 부동산 경제론입니다. 경제론은 이제 수요 공급 이론을 포함하는 파트예요. 두 번째는 정책론에서는 시험 문제가 또 절대로 안 나옵니다. 정책론. 두 번째가 시장론인데 최근에는 시장론에서 계산 문제가 2문제가 꼭꼭 나와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요 공급이나 투자나 감정 평가론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건 그러려니 하는데 사실은 시장론에서도 계산 문제 2문제가 꼭꼭 나오고 있다. 세 번째는 투자론입니다. 그 유명한 투자론. 투자론 계산 문제 많이 나오죠. 네 번째가 금융론인데 금융론도 계산 문제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다섯 번째가 개발론인데 개발론은 계산 문제가 나오는 파트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 부동산 관리 파트에 가면 비율인 대차 있거든요. 거기서만 유일하게 또 계산 문제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6번째가 감정평가론입니다. 일단 계산 문제가 2문제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파트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계산 문제 2개가 나올 것으로 예측되는 파트는 이번 시험에서는 시장론입니다. 시장론 2개가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금융론에서는 하나 정도 예상이 됩니다. 하나 정도. 이번 시험에서는 개발론이 계산 문제가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론은 빼고 경제론에서 이번 시험에 평가론에서 2문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계산 문제 1개 나오는 파트가 이번 시험에서는 금융론으로 예측이 되고 2문제 나오는 파트가 시장론과 평가론으로 예측이 되고 2문제 이상 나올 수 있는 파트가 2군데가 있는데 그 하나가 경제론입니다. 이번 시험에서는 왜 경제론에서 2문제 이상이 나오냐면 원래는 경제론 계산 문제는 균형 파트하고 탄력성 파트가 나와요. 근데 이번 시험은 거미집 이론까지 나올 거야. 그러면 계산 문제가 3개. 투자론. 투자론은 기본 2문제에서 이번 시험은 2문제 이상 예상이 되는 게 작년 우리 35회 부동산학개론 시험 문제가 투자론 전체에서 3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올해는 아마 6개, 7개, 많이 나올 때는 8개까지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산 문제도 제 생각에는 한 3개쯤은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따라와 주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제가 제목을 한번 쭉 써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써봅시다. 경제론에서 계산 문제 나오는 것은 일단 첫 번째는 균형이요. 균형. 문제도 찍어드립니다. 두 번째는 탄력성이요. 역시 문제도 찍어드립니다. 세 번째가 거미집이요. 이렇게 해서 3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은 경제론 열심히 해야 되겠죠. 계산 문제가 균형 하나, 탄력성 하나, 거미집 하나 해서 3문제가 주제가 될 것 같고 시장론은 계산 나오는 파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보의 현재 가치는 이번 시험에서는 한번 쉴 것 같고요. 입지계수라고 해서 LQ 기억나시죠?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에서 입지계수에서 계산 문제가 올해는 무조건 하나 나온다고 생각하시고요. 레일리하고 허프요. 요거는 어디가 나올지 몰라서 제가 사실 레일리하고 허프 쪽이 가능성은 좀 높은데 레일리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한 세트예요.
한 세트. 이번 시험에서 한번 실 것 같은 파트는 컨버스는 실 것 같아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론은 이번 시험에서 입지계수 LQ랑 그다음에 레일리 허프 쪽에서 계산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투자로는 두 문제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쭉 한번 써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자기자본 수익률이라고 해서 내 돈 수익이자 상승분하는 거 있어요. 거기서 계산 문제가 하나 나올 것 같습니다. 자기자본 수익률 하나 예측이 강하게 되고요. 화폐 시간 가치 계산에서는 제 느낌에는 잔금 구하는 거 있거든요. 은행에서 빌려온 돈 곱하기 잔금 비율하는 거 있거든요. 여기서 계산 문제가 한번 나올 것 같고, 그다음에 순영가하고 수익성 지수, 이건 한 세트입니다. 순영가하고 수익성 지수, 여기서 계산 문제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승수하고요. 비율 분석법은 계산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럼 몇 개야?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다 봐야 될 것 같아요. 투자론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번 시험에서는 작년에 계산 문제가 투자론 쪽에서 너무 안 났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는 자기자본 수익률, 잔금, 순소득, 순현가와 수익성 지수, 승수법 매년 나오는 거고, 비율 분석법까지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도 연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예상하는 문항수는 계산 문제가 3문제가 예상이 됩니다. 금융론은 이번 시험은 원리금 균등 계산이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원리금 균등 계산입니다. 원리금 균등 한번 나올 때가 됐습니다. 개발로는 비율인대차는 이번에 하면 실 것 같고, 평가로는 이번에는 원가법에서 적산가액 구하는 거 있거든요. 물론 정액법입니다. 정액법으로 적산가액 구하는 거 하나 나올 것 같고, 거래사례 비교법입니다. 거래사례 비교법은 계산 문제가 안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나올 것 같고요. 수익 방식은 한번 실 것 같긴 한데, 수익 방식에서 굳이 낸다면 이번 시험에서는 그 환원이율 구하는 게 아니라 수익 가액 구하는 쪽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산 문제 이번에 열심히 봐야 될 것들 제목 한번 확인해 볼게요. 경제론에서는 균형, 탄력성, 거미집을 보셔야 될 것 같고, 시장론에서는 입지계수 LQ랑 레일리 허프 쪽 보셔야 될 것 같고, 투자론은 좀 많이 봐야 됩니다. 자기자본 수익률, 잔금, 수년가와 수익성 지수, 승수 비율 분석법까지. 금융론은 원리금 균등 계산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평가로는 원가법과 거래 사례 비교법, 거래 비교법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다음 주에서 2번에 걸쳐서 계산 특강을 진행할 건데, 마지막에 제가 필수 공식 20선은 봐드릴게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구원 특강 50선으로 출발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교재 페이지 162쪽으로 바로 넘어가시죠. 162쪽. 공식은 제가 마지막 시간에 한 번 더 복습 삼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교재 162쪽에 세상의 모든 계산 문제 구원 특강 50선으로 출발해 보도록 할 겁니다. 먼저 첫 번째, 균형의 결정은 이제 QD와 QS를 같게 만들어서 균형을 구하시면 되고요. 공식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혹시 수요 공급과 공급 공선이 함수가 시험에 뜨고 기울기 구하라고 하면 절대값 쉬웁니다. 절대값 쉬워서 Q를 위로 올려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 따라해보세요. 기Q. 기울기는 Q를 위로 올려서 기울기를 구하시면 되고, 아시겠습니다만 탄력성하고 기울기의 관계가 반비례 관계거든요. 그래서 혹시 시험에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하라. 탄력성의 크기입니다. 탄력성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은 방금 얘기했던 것을 뒤집으시면 됩니다. 뒤집어서 그럼 뭐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분의 P 앞에 있는 숫자로 탄력성의 크기를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Q를 위로 올리고 함수에서, 탄력성은 P를 위로 올리는데 간혹 저한테 이걸 질문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선생님, 기울기는 언제 구해요?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탄력성은 언제 구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기울기는요 언제 구하냐면 기울기 구하라 하면 기울기 구하시면 돼요. 기울기 언제 구한다고요? 기울기 구하라 하면 그때 기울기 구하시면 되고, 그럼 기Q는 기울기 구할 때만 써먹으면 되고요. 탄피오는 언제 써먹냐면 아무 데서나 안 써먹습니다. 탄피는요 오직 거미집에서만 써먹어요. 거미집 이론에서만 탄피, 거미집 이론에서만 탄피를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이론에서만? 거미집 이론에서만 탄피, 거미집 이론에서만 탄피, 이렇게 기억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 간혹 우리 시험에서 이제 QD는 얼마 하고 수요함수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QS는 얼마 하고 공급함수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자세를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수요함수는 이딴식이에요. 항상 수요함수는 이딴식입니다. 자, 보세요. 수요함수는 QD는, 이게 수요함수예요. QD는 1400-2P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수요함수입니다. 무슨 함수? 수요함수. 이걸 기울기로 표시하라고 하면, 뭐 굳이 표현하라고 하면요, 우하향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럼 수요곡선의 기울기는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우하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급함수는 항상 이딴식입니다. QS는
200 플러스 4P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공급 함수는 세로축이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일 때 항상 우상향 하시면 되는데 간혹 이렇게 문제를 주고 수요 곡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공급 곡선의 기울기를 구하시오 하시면 기울기 언제 구한다고요? 기울기 구하라고 하면 기울기 구한다고요. Q를 위로 올리거든요. 그러면 P 앞에 있는 숫자 얼마 분의? 2분의 Q 앞에 있는 숫자 1.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있긴 한데 안 읽어.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2분의 1이다. 즉 0.5다 하시면 돼요.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얼마입니까? 4분의 1이 됩니다. P 앞에 있는 숫자 4분의 Q 앞에 있는 숫자 1. 4분의 1 하셔도 되고 간혹 시험에서는 이거 2분의 1과 4분의 1로 안 나오고 0.5, 0.25 이렇게 계산을 하라라고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자, 방금 일반적인 수요 함수의 유형은 QD 있어 없어? 있고 P 있어 없어? 있어. 왼쪽 오른쪽에 영어가 몇 개 있어? 2개. 영어가 2개 있으면 수요함수는 우하향해요. 공급함수는 우상향하고. 근데 간혹 시험 문제에서 분명히 수요함수라고 했어. 분명히 수요함수라고 했어. 분명히 공급함수라고 했어. 근데 갑자기 대간절 어떻게 나오냐면요. QD는 20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QS는 200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영어가 몇 개밖에 없어요? 한 개밖에 없죠. 그때 깜짝 놀라지 마시고 이걸 그래프로 어떻게 그리냐면 세로축은 가격이고 가로축이 양일 때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이게 300 이렇게. 300. 그러니까 Q가 얼마에서? 300에서 고정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뭐라고 읽냐면 완전 비탄력이라고 읽어요. 기울기는 뭐고요? 수직이고. 그래서 제가 질문글로 받을 때 제일 답하기 힘든 게 선생님 Q가 200일 때는 왜 완전 비탄력이고 수직인가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이 글로 표현해야 되는데, 이 Q200이라서 수직이거든요. Q가 얼마에서? 200이라서. 이걸 뭐라고 읽는다? 완전 비탄력이라고 읽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분명히 또 수요함수, 공급함수라고 했어. 근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수요함수, 공급함수라고 했어. 영어가 한 개밖에 없다니까. 근데 이번에 어떻게 나오는지 아세요? 이거는 뭐 2개 쓸 필요도 없어. P는 200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수요함수라고 했는데 영어 몇 개 나왔어? 한 개 나왔어. 그때는 깜짝 놀라지 마시고 세로축 가격이고 가로축 양일 때 P 얼마에서? 200에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꾸 저한테 P200이 선생님 이거 대답해봐요. 이거 기울기 뭐고요? 수평이고 이걸 뭐라고 읽는다? 완전 탄력이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저한테 기울기 4개를 저한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함수는 QD는 1400-2P 기울기 우하향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공급함수입니다. QS는 200 플러스 4P 기울기 우상향 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요함수래 공급함수래 근데 QD나 QS가 200이래.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리고 완전 비탄력 기울기는 뭐? 수직. 분명히 수요함수 공급함수라고 했는데 P200이래. 그러면 P200 이렇게 P200 만들어 놓고 뭐요? 수평 완전 탄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수요함수의 기울기는 우하향이고 원래 공급함수의 기울기는 우상향인데 Q는 200 나왔을 때와 P는 200 나왔을 때 우리가 처리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 그걸 읽을 수도 있어야 되고 기울기도 얘기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답 한번 해보세요. 수요함수 공급함수인데 P는 200이래. 그러면 가격 얼마에서? 200에서 기울기는 뭐고요? 수평이고요. 탄력성은 완전 탄력. 가격 200에서 수평이라는 얘기입니다. 간혹 수요함수 공급함수가 주어지면서 Q는 200이래. 그러면 양 얼마에서? 200에서 기울기 뭐 되고? 수직이고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대표 문제는요. 예제 1번 문제를 대표 문제로 잡아드리겠습니다. 별 하나 때려두시고 제가 별 때리는 문제가 아마 16개, 17개 정도 될 거예요. 16개, 17개를 별을 때려드릴 거고 그중에서 10개 나온다라고 생각하셔도 좋을 만큼 별의 내용 위주로 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 1번은 별표.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수요함수는 일정한데 공급함수가 다음과 같이 변했을 때 뭐 구하고? 균형 가격 구하고 뭐도 구하고? 양도 구하고 공급 곡선에 뭐를 구하라? 기울기를 구하라. 그럼 절 보시고 기울기는 언제 구해요? 기울기 구하라 하면 기울기 구하는 겁니다. 기, q 이런 문제는 순서대로 문제 푸시면 절단납니다. 혹시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이 문제 풀 시간이 없다. 그때는 QD와 QS 같게 만들지 마세요. 같게 만들지 마시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라도 합시다. 뭐라도? 공급 곡선의 기울기. 기울기는
P 앞에 있는 숫자분의 Q 앞에 있는 숫자, Q를 위로 올려야 되거든. 자, 천천히 대답하세요. P 앞에 있는 숫자 얼마? 4. Q 앞에 있는 숫자? 1. 아무 숫자 없으면 1이야. 그러면 기울기 얼마?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소수로 표현하면 얼마? 0.25. 얘는 얼마? 2분의 1. 2분의 1은 소수로 표현하면 얼마? 0.5입니다. 그럼 기울기 값은 얼마에서?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갔네, 그지? 그러면 결국 뭐에서? 0.25에서 0.5로 갔기 때문에 기울기, 다른 건 다 집어치우더라도 기울기는 0.25만큼 하셔도 되고 4분의 1만큼 하셔도 됩니다. 기울기는 감소한 거야, 증가한 거야? 증가한 겁니다. 근데 시험 지문 5개 중에서 기울기 4분의 1 증가, 기울기 0.25 증가가 5개 중에 2개밖에 없을 거야. 그래서 혹시 이게 시험에 뜨면요. QD와 QS를 같게 만드는 게 원칙이지만 같게 만들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기울기 뭐 된 거라도 4분의 1, 0.25 뭐 된 거라도 증가된 거라도 찾으시면요. 둘 중에 하나를 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균형 가격과 균형량 구하지 않더라도 답을 찾는 데는 확률을 50%로 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일 섭섭하고 제일 안타까운 게 어떤 경우냐면 민법은 문제 풀 때 갑 그리고 을 그리고 병 그리고 해가지고 지문 3개 틀어내고요. 스스로 엄청 대견합니다. 와, 이제 둘 중에 하나가 답이구나 하고 엄청 대견하면서 요거는 기큐만 해도 4분의 1, 2분의 1 요것만 해도 한 5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것만 해도 기울기가 4분의 1에서 2분의 1로 갔으니까 0.25에서 0.5로 간 거니까 0.25만큼 증가했다. 4분의 1만큼 증가했다. 그럼 지문 5개 중에서 3개를 틀어낼 수 있는데 계산 문제는 깔끔하게 포기하더라고. 풀 시간 없어. 다음 문제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기울기 구하라고 하면 기울기 구하면 되는 거고요. 기울기는 4분의 1만큼, 즉 0.25만큼 증가했다. 그 다음부터는 QD와 QS를 같게 만들면 됩니다. 그럼 QD와 QS를 같게 만드는 거니까 요거 2개 같게 만들고 요거 2개 같게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첫 번째는 얼마요? 150 마이너스 2P는 30 플러스 4P였다가 오케이. 또 150 마이너스 2P 그대로 그 다음에 30 플러스 4P가 됩니다. 몇 P? 6P 얼마? 120 맞아요? P는 얼마? 20 20을 여기다 대입하면 80이 더해지니까 Q는 얼마? 110이 되겠죠. 맞아요? 예. 이건 얼마? 6P는 30 플러스 2P네. 죄송합니다. 30 플러스 2P네. 그럼 이건 6P가 아니고 몇 P? 4P. 4P는 얼마? 120. P는 얼마? 30. 30을 여기다 대입하면 60이 더해지니까 Q는 얼마? 90이 됩니다. 그럼 가격은 20 하던 게 30 갔으니까 10이 뭐 했고? 상승했고. 맞아요? 양은 110 하던 게 90 갔으니까 20만큼 뭐 됐다? 감소됐다. 그 순서대로 대답하세요. 가격은 얼마가? 10이 상승. 양은요? 20이 감소. 기울기는 뭐만큼? 0.25만큼 하셔도 되고 4분의 1만큼 하셔도 같은 말이죠. 그죠? 4분의 1만큼 뭐 됐다? 증가됐다. 4분의 1은 다 나올 거니까 0.25에서 0.5로 갔기 때문에 기울기는 증가한 거다라고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나 몰라서 제가 물어보는 거니까 너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공급이 증가되면 귀해졌어, 흔해졌어? 흔해졌지. 가격은 뭐하고? 하락하고 양은 증가하겠죠. 증가지. 공급이 감소되면 흔해졌어, 귀해졌어? 귀해졌지. 가격은 상승하고 양은 감소합니다. 근데 갑자기 시험 문제에서 뭘 묻냐면 이런 상황에서 요건 공급이 증가한 거야, 공급이 감소한 거야 이렇게 물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바로 뭐라고 얘기하셔야 되면 이거는 공급이 감소한 거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공급이 감소한 건지 어떻게 아셨냐면 가격이 뭐였고 상승했고 양이 감소하려면 공급이 여기서 이렇게 변했다는 것만 알아도 우리는 공급이 뭐였다는 걸 감소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고 가격이 뭐하고 상승하고 양이 감소하려면 공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1번 문제 말고 닳도록 보셔야 됩니다. 근데 1번 문제를 응용한 문제가 오른쪽 2번 문제거든요. 2번 문제는 문제가 살짝 요거는 X 하시기 바랍니다. 요게 갑자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 박스는 앞에 박스예요. 앞에 박스 다 똑같은 거라서 요건 X 하시고 요거 위에 거 푸는 거예요. 2번 문제 밑에 X 하세요. 하셨어요? 네. 여러분들 이 문제 풀기 전에 저를 한번 보세요. 저를 한번 보세요. 2분의 1은 얼마죠? 0.5예요? 2분의 3은요? 1.5예요? 4분의 1은요? 0.25예요? 5분의 1은요? 0.2. 알고 계시겠지만 요거 4개 연습 좀 합시다. 5분의 1.
2분의 3. 2분의 1. 4분의 1. 오케이. 그래서 이 문제는요. 절대로 2분의 1p로 풀지 마세요. 0.5p로 푸세요. 오케이? 이건 절대로 5분의 1p로 풀지 마세요. 0.2p로 문제 푸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뭘 안 하셔도 되냐면 약분 통분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밑에 해설해 보시면 풀이 몇 번과 풀이 몇 번이 있냐면 풀이 1과 풀이 2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풀이 2는 아예 무시해 버리세요. 무시해 버리시고 우리는 오직 풀이 1만 가지고 문제를 풀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요즘 유행하는 문제이긴 한데 어떻게 그런 문제 푸냐면 100-0.5p는 맞아요? 30 플러스 0.2p가 되는 거 맞죠? 넘어가면 몇 p가 됩니까? 0.7p가 되겠죠? 맞아요? 넘어가면 얼마? 70. 계산기 꺼내요. 계산기 꺼내서 70 나누기 0.7은 하세요. 70 나누기 0.7은 하셨어요? 계산기 얼마 떠요? 100. 그럼 계산기 100 더 있으면 이거 아깝잖아, 그지? 이거 재활용할 거예요. 계산기 100 더 있지? 그러니까 곱하기 0.2 플러스 30는 하세요. 곱하기 0.2 플러스 30는 하세요. 계산기 얼마 떠? 50이 뜨지. 그럼 천천히. 균형 가격은 얼마고? 100이고 균형량은 몇 개다? 50개다. 이렇게 할 때 문제를 푸실 때 2분의 1은 어떻게 해요? 0.5로 5분의 1은 얼마? 0.2로 하시고 균형 가격이 구해지면 이거 재활용하라 그랬어. 100 곱하기 얼마? 0.2 플러스 얼마? 30 하셔도 되고 혹시 100을 나는 여기다 대입하고 싶은데 괜찮아. 여기다 대입해도 괜찮아요. 여기다 만약에 100이 있을 때는 100 곱하기 얼마? 0.5 빼기 100을 하시면 되는데 그때는 마이너스 계산이 나와요. 마이너스 계산이 나와도 크게 문제 없으니까 우리는 50이라는 숫자를 구해내시면 됩니다. 2번 문제는 1번 문제 흡수시켜서 기억하시는데 1번 문제처럼 자연수로 문제가 나오지 않고 지금처럼 소수로 문제 나올 때, 분수로 문제 나올 때 그걸 소수로 바꾸어서 문제 푸는 연습을 해달라는 취지의 문제였습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풀이 2는 됐어요. 이거는 양변의 같은 수, 최소 공배수 얼마를 곱해가지고 구한다라는 건데, 한번 연습만 시켜드렸고요. 왜 제가 오른쪽에 문제풀이를 갖다가 연습을 시켜드리냐면, 간혹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0점 얼마 하기가 좀 거시기 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럴까봐 오른쪽에 있는 문제를 낸 거지. 대부분의 문제는 나누어 떨어지게 2분의 3, 2분의 1, 5분의 1, 4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한 장을 넘겨주시면 예제 2번. 여러분들 예제 2번 이제 우리 이거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예제 2번. 잘 보세요. 공급함수가 얼마래요? QS는 300이랍니다. 영어가 왼쪽 오른쪽 다 있나요? 한쪽만 있습니까? 그럼 이런 문제가 시험에 뜨면 QS 300이 뜨면 바로 대답하세요. QS 300을 그래프에 그리면 어떻게 되지? 이렇게 되지. 맞아요? 그럼 이거 대답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공급 함수 QS 300만 보고 공급 곡선의 기울기는 수직이고 탄력성은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쌤, 왜 QS 300이 완전 비탄력이고 수직이죠? 그런 분들은 이게 이 균형에 대한 이론 수업을 안 듣고 오셔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 특권을 갖다가 먼저 할 수가 없다고. 계산 특권을 먼저 해버리면 이거 설명하다가 시간이 다 간단 말이야. 그런 다음에 QD와 QS를 같게 만들면 돼요. 자, QD가 얼마지? 450-2P였잖아. 그쵸? QS는 얼마였고? 300이었고. 맞아요? 근데 수요 함수가 바뀌었어. 얼마로? 500-2P로 바뀌었고, 공급 함수는 그대로 얼마? 300. 연습합시다. 몇 P? 2P. 2P는 얼마? 150. P는 얼마? 75. 근데 Q를 쌤 75 대입하면 됩니까? 할 필요 없어요. 이거 있잖아. 얼마? 300. 쌤 근데 난 대입하고 싶은데 대입해. 하겠다는 사람 말리질 못하겠더라고. 대입해도 얼마? 300. 이번엔 몇 P? 2P는 얼마? 200. 그럼 P는 얼마? 100입니다. 쌤 근데 100 대입하고 싶은데 하라고. 근데 여기 있으니까 100 대입하지 않더라도 얼마? 300. 이걸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균형 가격은 얼마던 게? 75하던 게 100이 됐지, 그지? 그럼 균형 가격은 25만큼이 뭐 됐고, 상승했고. 맞아요? 양은 300이던 게 300 됐지, 그지? 이게 그 유명한 양불변입니다. 완전 비탄력, 기울기 수직, 양불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전 비탄력, 기울기 수직, 양불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격은 얼마가? 25만큼이 상승하였지만, 맞아요? 양은 얼마던 게?
300 하던 게 300 갔으니까 양은 뭐한다? 불변. 그걸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한다? 시작. 완전 비탄력의 기울기 수직.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대표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문제 응용 형태인데 이것도 자유자재로 풀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려봅니다. 계속 갑니다. 일로 오세요. 수요함수는 800-2P래. 공급함수는 P는 100이래. 이런 문제가 시험에 뜨면 자꾸 문제를 보고 놀라지 말라니까. P100은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이게 100이야. 근데 공급함수가 변했대. P 얼마로? 200으로. 그럼 이거 P200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P 얼마였던 게? 100이었던 게 P200. 근데 공급함수가 P가 100이었던 게 P가 200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죠? 천천히 얘기했어요, 천천히. 그러면 공급곡선은 완전 탄력이지, 뭐. 맞아요? 기울기는 뭐고요? 수평이고요. 자, 원래 우리 균형머는요, 양은요, 뭐를 구해내고, P를 구해내고, 그 P를 대입해서 Q를 구했지 않습니까? 그죠? 얘는 P를 구할 필요가 없어요. P 있잖아. 얼마? 100. 바로 대입. 바로 대입. 100을 들어가면 200이 빠지나? 양은 몇 개였다가? 600개였다가, 200을 대입 한번 해봅시다. 200을 대입하면 400 빠지나? 양은 얼마? 400. 그래서 우리는 양이 몇 개가? 200개가 감소되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문제라도요, 2-1번 문제와 2-2번 문제 중에서 난이도 요게 하고요, 요게 난이도 중이에요. 상은 아니고. 왜 이게 하고 요게 상이냐면요, 얘는 그래도 우리 뭐 했어요? QD와 QS를 같게 만들긴 했잖아. 아니, 그러니까 얘랑 같게 만들고 얘랑 같게 만들고 좌변 우변 정리는 한번 해봤잖아, 그지? 근데 얘는 좌변 우변 정리고 나발이고 할 것도 없어요. P 얼마가 나오면? 100이 나오면 여기다가 100 대입해서 양 몇 개? 600개. P가 200이 나오면 여기다 200 대입해서 양 몇 개? 400개. 양 600개에서 400개 갔으니까 몇 개만큼? 200개만큼 감소했다. 그래서 이런 느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P200은 기울기 뭐해? 수평의 완전 탄력. Q, 아까는 뭐 300이 나오긴 했는데 Q 막 200이 나오면 얘는 기울기 뭐해? 수직의 완전 비탄력인데 시험 문제는 Q200이 쉽다, P200이 쉽다. P200이 압도적으로 쉽다. 이런 생각도 하셔야 됩니다. P200, P300이 나오면 P에다가 그 돈 200 대입하고 300이 나오면 300을 대입해서 양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하셨습니까? 같은 문제라도 P200이 Q200보다 더 쉽다. P300이 Q300보다는 더 쉽다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균형 마지막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입니다. 일로 오세요. 일로 오세요. 수요함수는 P는 200-2QD다. 공급함수는 2P는 40 플러스 QS다. 이때 이거 수요자 수 몇 배? 4배. 이때 균형 가격과 균형량의 변화를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거는요, 4배 되기 전에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고요, 4배 된 다음, 수요자 숫자가 4배 된 다음에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쫄지 마시고 제가 하자는 대로 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들. 자, 일로 오세요. 지금 수염수는 P는 200-2QD 이렇게 돼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앞으로 균형 가격과 균형량을 구할 때는요, QD와 QS를 같게 만든다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P는 얼마로 나왔잖아, 그지? 반드시 Q는 얼마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넘어가자. 몇 QD? 2QD는 얼마? 200-P. 맞아요? QD만 남기려고 그러면 QD는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얼마? 100-2분의 1 P. 0.5P가 되는 겁니다. 이까지 이해했다 못했다? 했어요? 넘어가면 몇 QD? 2QD. 넘어가면 마이너스 P. QD만 남기려고 그러면 각각 2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200을 2로 나누면 100. 1이 생략됐으니까 1을 2로 나누면 2분의 1P입니다. 공급함수. 일로 오세요. 뭐요? 2P는 40 플러스 QS입니다. 오케이? 요거는 푸는 방법이, 자, 넘어가세요. 몇 P는? 2P-40은, 2P-40은 QS.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QS는 2P-40 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 넘겨놓고 앞뒤 바꾸면 돼. 그러지도 말고 QS는 어떻게 해요? 시작. 2P-40 이렇게 하면 된다고. 아니, 그러니까 쌤, 얘 왼쪽으로 넘겨야 안 됩니까? 왼쪽으로 넘길 필요 없다니까. QS가 있으면 2P-40 한 다음에 앞뒤 바꾸시면 된다고. 그래서 요거는
중간 과정 거치지 말고, 요 과정 거치지 말고, 바로 뭐 하자? 시작. QS는 EP-40. 요거 같게 만들면 돼요. 그런데 수요자 숫자가 몇 배 되었다? 4배. 자, 지금부터 4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자, 일로 오세요. 원래 QD가 어땠는데, 시작. 100-2분의 1P였는데, 여기다 4를 곱하면 돼요. 4를 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 400-2P가 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는 누구랑 누구를? 100-2분의 1P랑 2P-40을 같게 한번 만들어주고, 두 번째는 4배 되는 값. 곱하기 4한 값입니다. 시작. 400-2P랑 2P-40을 같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제가 아까 계산 문제 풀 때 이렇게 2분의 1처럼 분수가 나오면 얘를 뭐로 바꿔달라 그랬어요? 0.5로 바꿔달라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예. 그럼 첫 번째는, 자, 가자. 100-0.5P랑 누구를? 2P-40을 같게 만들었다가 4배 된 값 시작. 400-2P랑 2P-40을 같게 만들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몇 P? 2.5P. 넘어갑니다. 얼마? 140. 이런 걸 제발 부탁인데 쫄지 말자고. 계산기 꺼내서. 140 나누기 2.5. 140 나누기 2.5 하셨어요? 계산기에 56 떠요, 안 떠요? 떠요? 저는 이 56이 너무 아까워서 그래요. 56이. 곱하기 2 빼기 40. 곱하기 2 빼기 40. 곱하기 2 빼기 40 하셨어요? 계산기 얼마 떠요? 72. 요거 해놓고 이번엔 이거. 몇 P? 4P. 얼마? 440. 암산되는 분들도 한번 해봅시다. 써놓으면 좋아서 그래. 계산기 꺼내서 440 나누기 4는 440 나누기 4는 했어요? 계산기 얼마 떠요? 110. 왜 계산기를 쓰라고 하냐면 또 이걸 계산할 때 쓰려고. 곱하기 2 빼기 40. 곱하기 2 빼기 40 하셨어? 그러면 Q는 얼마 떠요? 180이 떠요. 180이 뜨면 쫄지 마시고, 자, 가격은, 180, 냅둬, 180. 가격은 56에서 110으로 갔을 거 아니야, 그지? 양은 얼마에서? 70 이하던 게 180으로 간 거잖아, 그지? 계산기 지금 180이 찍혀있어, 안 찍혀있어? 찍혀있지? 빼기 72 때리면 돼. 빼기 72 때리면 양은 얼마가 됩니까? 그러면 108이 남는다니까? 108이 뭐 된 거고, 증가된 거고. 요거는 이제, 110에서 56에서 110으로 갔기 때문에 얼마만큼이 54만큼이 상승한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문제 1분에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특징이 뭐냐면 P는 얼마로 나왔어요. 걔를 빨리 Q는 얼마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공급함수도 P는 얼마로 나왔습니다. 얘도 Q는 얼마로 바꿔주셔야 됩니다. 근데 수요자 숫자가 4배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수요함수다가 4를 곱해서 새로운 수요함수를 탄생시킨 다음 기존의 QD와 QS를 한번 같게 만들어주고 4배 된 QD와 QS를 같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균형 관련되는 계산 문제는 예제 1, 예제 2, 예제 3 이렇게 세 문제만 열심히 푸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이번에는 166으로 갈게요. 166.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자, 수요와 관련되는 탄력성은 종류가 딱 3개 있습니다. 수요의 가계 탄력성 있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 있고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 있습니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수요의 가계 탄력성은 무엇의 변화율 분해? 또 수요량의 변화율. 그리고 무슨 값? 절대값. 우리가 배우시는 탄력성 중에서 절대값이 씌워지는 공식은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유일합니다. 뭐하다고요? 유일하다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여러분들 느낌에 크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방향이 중요할 것 같아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자, 수요의 깜깜하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여러분들 느낌에 크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방향이 중요할 것 같아요? 크기가 중요합니다. 자, 대답해 보세요. 밑에 게 많이 변하면 뭐고요? 비탄력이에요. 위에 게 많이 변하면 탄력.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누구랑 비교하냐면 1과 비교합니다. 종류는 몇 개냐면 5개입니다. 몇 개? 5개. 그래서 잘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이 손 안에 있어이다. 까딱까딱. 이게 얼마야? 1이야. 1일 때. 단위 탄력. 크기가 중요합니다. 1보다 크면 탄력. 1보다 작으면 비탄력. 0이면 완전 비탄력. 무한되면 완전 탄력. 왜 크기가 중요하다고 하냐면 밑에 있는 가격이 많이 변하면 비탄력이에요. 위에 있는 수요량이 많이 변하면. 그래서 시험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 때는 가격 변화율이 커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커야 돼요? 수요량의 변화율이 커야 돼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일 때는 밑에 있는 가격의 변화율이 커야 되는 겁니다. 이거까지 이해했다 못했다? 했다. 두 번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안에서 수요 법칙이 작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수요 법칙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잘 보시고. 가격이 상승되면 수요량은 뭐하고? 감소돼요. 가격이 하락되면 수요량은 뭐 되고? 증가되고. 뭐를 씌우는 바람에?
절대값을 씌우는 바람에 외부로 표시가 안 나서 그렇지 이 안에서 수요 법칙은 적용됩니다. 대답하세요. 가격 플러스 수요량 마이너스 가격 마이너스 수요량. 왜? 그 수요 법칙이니까.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는 게 수요 법칙이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이해하셨습니까? 수요 가격 탄력성 뭐랑 비교? 일과 비교. 종류 몇 개? 5개. 5개. 수요 가격 탄력성 뭐랑 비교? 일과 비교. 종류 몇 개? 5개. 크기 중요, 방향 중요. 이번에는 수의 소득 탄력성과 수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절대값 이씨 없이 수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일분의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수의 교차 탄력성은 X제 가격 변화일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입니다.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수의 무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요, 방향이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 방향 중요. 얘는요, 0과 비교합니다. 뭐랑 비교? 0과 비교합니다. 그러면 종류는 몇 개냐면 3개. 종류 몇 개? 3개. 자, 기준값이 얼마고요? 0이고 0보다 커서 플러스인지 0보다 작아서 마이너스인지만 계산하시면 됩니다. 근데 수의 소득 탄력성은 3개, 수의 교차 탄력성도 3개라는 걸 따로 암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물으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멜로디 알려드립니다. 우리 편 이겨라가 멜로디입니다. 우리 편 이겨라. 소득의 정렬중, 교차의 대보독. 우리 편 이겨라. 이게 소득에는 정렬중밖에 없어요. 교차에는 대보독밖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중간재 무시하고 독립재 무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산 문제니까요. 자, 수의 소득 탄력성 플러스면 무슨 재? 정상재. 수의 소득 탄력성 마이너스면 열등재. 수의 교차 탄력성 플러스면 대체재. 수의 교차 탄력성 마이너스면. 제가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저 보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1.5면 탄력이에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0.5면 비탄력. 근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요 1.5 정상재입니다. 0.5는 정상재입니다. 0.5인지 1.5인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0.5, 1.5 둘 다 정상재. 그럼 뭐가 열등재냐면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5가 열등재가 되는 겁니다. 수의 교차 탄력성 1.5 대체재, 수의 교차 탄력성 0.5 대체재, 수의 교차 탄력성이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5가 보완재가 되는 겁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 마이너스 0.5, 마이너스 1.5는 없습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은 뭐랑 비교하고? 1과 비교하고 최소값은 0, 최대값은 무한대. 한 번 더 최소값은 마지막입니다. 최소값은 수의 가격 탄력성은 0뉴트로 값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얘는 1.5인지 0.5인지가 핵심이에요. 1.5 탄력, 0.5 비탄력. 근데 소득 탄력성과 교차 탄력성은 1.5고 0.5고 나발이고 같은 방향 플러스면 정상재 아니면 대체재고요. 반대 방향 열등재면 열등재 아니면 보완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상재가 뭐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거 이렇게. 열등재가 뭐죠? 그러면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거 이렇게. 대체재가 뭐죠? 한 놈 가격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 증가되는 거. 보완재가 뭐죠? 한 놈 가격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 감소하는 거.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암기 코드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 장동건 와이프 누가요? 교소영이가 뭘 깎아요? 가일 깎아요. 가일 깎는 교소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뭐 깎는? 누가 과일이래? 가일. 가일 깎는 누구? 누가 고소영이래? 교소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일 깎는 교소영, 가일 깎는 교소영. 가격 탄력성은 뭐랑 비교? 1과 비교. 종류 몇 개? 5개. 교차 탄력성과 소득 탄력성은 뭐랑 비교? 0과 비교. 종류 몇 개? 3개. 소득의 교차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최초점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할 때는요. 따라하세요. 그냥 원래 변동분 시작. 중간점 기준으로 탄력성 구할 때는 그냥 따라하세요. 시작. 더해서 변동분 시작. 정리합니다. 최초점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할 때는 원래 변동분이고요. 중간점 기준으로 탄력성을 구할 때는 더해서 변동분입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저를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그 계산 문제를 강의를 하는데 사실은 이론 공부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 계산 특강 들으시면서 우리 계산만은 어떤 문제가 나와도 내가
한 6개, 7개 마친다라는 생각을 하시고 심장에 들어갈 때의 안정감이랑, 계산 많이 나면 안 되는데, 계산 어려우면 안 되는데, 계산 싫은데, 하고 심장에 들어갈 때 그 마인드는요, 그 안정감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업, 다음 주 수업까지 열심히 계산 특강 들으셔서 우리 한번 팔자 고쳐봅시다.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사주 보러 가면요, 내가 직접 들은 얘기야. 사주에 자격증 없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어. 사주에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있어. 사주에는 증이 없는데, 그런데, 팔자 고쳐봅시다. 5시간 투자해서. 아시겠어요? 어떡하겠어. 팔자가 그런데, 없는 팔자인데, 이 특강으로 하여금 그 팔자 한번 고쳐보자고요. 정신 집중하세요. 자, 이 첫 번째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 요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수의 가격 탄력성 3종 세트, 3총사예요. 자, 잘 보시고. 수의 가격 탄력성은 무엇의 변화율분해? 가격 변화율분해 수요량의 변화율. 절대값 알고 계시죠? 그럼 대답하세요. 숫자가 시험에 나오면 수요량 나누기 가격 해야 돼요? 가격 나누기 수요량 해야 돼요? 이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가격 나누기 수요량 하면 팔자에 계속 없습니다, 여러분들. 수요량 나누기 가격 해야 돼. 뭐요? 수요량 나누기 가격. 위에 거 나누기 밑에 거 해야 된다고. 자, 가자. 가격이 몇 프로이나? 5% 이나. 가격 5% 이나면 마이너스 5%야. 맞아요? 수요량 몇 프로 증가? 4% 증가. 여러분, 이 안에서 수요법칙 적용된다 그랬어? 안 적용된다 그랬어? 적용된다 그랬지? 가격이 많으면, 하락하면 수요량은 증가됩니다. 근데 요거 4 나누기 5야? 5 나누기 4야? 이거 정해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서 숫자 나오면, 보자. 5 나누기 4에 한번 해볼까? 그런다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진짜. 5 나누기 4 해야 돼? 4 나누기 5 해야 돼? 수요량 나누기 가격 해야 돼? 가격 나누기 수요량 해야 돼? 정해서 들어가라고. 이거 나누기 이거. 수요량 나누기 가격입니다. 그럼 얼마 나누기? 4 나누기 5. 한번 해봐, 4 나누기 5. 계산기 얼마? 0.8입니다. 여기서는 안 물었지만, 얘는 탄력, 비탄력? 비탄력입니다. 탄력한 것 같은데, 지금? 왜 비탄력이죠? 얘보다 작으니까. 이해하셨어요? 이번에는 정말 재밌는 겁니다. 한 번 더 한번 해봅시다. 수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공식은 무엇의 변화율분해? 가격의 변화율분해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가격이 몇 프로 인상? 4%. 가격 플러스 4 맞습니까? 탄력성은 얼마? 0.8입니다. 맞아요? 대답하세요. 48에 3.2. 3.2 중요 안 중요? 안 중요. 48에 3.2면 뭐 할 수 있는 사람이면? 구구단 할 수 있는 사람이면 풀어요. 48에 3.2. 중요한 게 아니고, 가격이 뭐 됐으니까? 플러스 됐으니까 수요량은 마이너스 됩니다. 근데 이 문제는 뭐가 중요한 게 아니고, 3.2가 중요한 게 아니고, 3.2만큼 뭐 된다는 게 감소된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3.2가 안 중요한지 아세요? 3.2가 시험 지문 5개 중에서 2개 나올 거예요. 하나는 3.2 증가, 하나는 3.2 감소. 가격이 뭐 했을 때? 인상되었을 때는 수요량이 뭐 된다? 감소됩니다. 왜요? 그게 수요 법칙이니까요. 비싸면 안 사는 게 수요 법칙이니까요. 오케이? 3.2 중요, 감소 중요. 압도적으로 감소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1번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17회 때 나왔어요. 2번 문제가 시험에 나온 적이 있고 없고 있는데 한 번도 아직 안 나왔던 게 3번이 안 나왔습니다. 이거 아마 되게 조심하세요. 갑니다. 자, 수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입니다. 맞아요? 근데 수요량이 몇 프로 증가되었다? 4% 증가되었다. 맞아요? 탄력성 얼마래요? 2래요. 여러분들, 얘가 2가 되려고 그러면 밑에 게 절반이 돼야 돼. 밑에 게 얼마? 절반. 그래야지 2가 나온다니까. 밑에 게 절반이어야지 2가 나옵니다. 그럼 이거 몇 프로인데? 2%인데. 2% 중요, 안 중요? 안 중요. 자, 대답하세요. 수요량을 뭐 시키기 위해서는,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가격은 하락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뭐는 한 개도 안 중요하고, 2%는 하나도 안 중요하고, 2%는 한 개도 안 중요하고, 2%가 뭐 해야 된다? 하락돼야 된다. 하락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문 5개 중에서 2% 상승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절 보시죠. 가격이 상승되면 수요량 감소. 이상 소리 하지 말고 진짜 비싸면 안 사고 싸면 사니까 가격 플러스 수요량 마이너스, 가격 마이너스 수요량 플러스. 이거 대답해 달라고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비싸면 안 사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싸면 사는 게 그렇게 어렵냐고요. 다시 가격 플러스 수요량 마이너스, 가격 마이너스 수요량 플러스. 자, 그러면 거꾸로 물을게. 수요량 플러스 시키려면 가격은
마이너스. 수요량 마이너스 시키려면 가격은 플러스. 그래서 이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써드리기는 할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아닙니까? 그리고 절대값 씌우는 거 맞죠? 예. 가격 몇 퍼? 5%. 수요량 4%. 5 나누기 4, 4 나누기 5. 4 나누기 5. 그 생각 하셔야 됩니다. 0.8이고 비탄력입니다. 가격이 뭐 됐기 때문에? 인상됐기 때문에 수요량은 뭐 돼야 되는데? 마이너스 돼야 되는데 탄력성이 0.8이잖아. 그지? 가격이 48에 3.2가 되면서 3.2%가 뭐 된다? 감소. 이번 똑같은데 수요량이 몇 프로 증가되려 그러면 4% 증가되려 그러면 가격은 뭐 해줘야 돼? 하락돼 줘야 돼. 탄력성이 얼마라서? 2라서 밑에 건 그것의 절반. 그래서 얼마? 2% 하락이 답이 돼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안에서도 수요 법칙은 적용된다, 적용 안 된다. 적용된다. 마음에 준비하시고 가격 플러스 수요량. 잘했어요. 가격 마이너스 수요량. 잘했어요. 수요량 플러스 가격. 잘했어요. 수요량 마이너스 가격. 플러스. 이제 느낌 왔구나, 이제. 내가 플러스 하면 마이너스 하면 돼. 내가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 하면 되고. 이제 느낌 왔구나. 마이너스. 잘하면서.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해하셨죠? 모르는 사람 많아요. 이번에는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자, 월 임대료는 가격이에요. 가격이 500에서 300으로 하락했을 때 수요량이 20개에서 30개로 증가했다면 갑니다. 최초점 기준으로 탄력성 구할 때와 중간점 기준으로 탄력성 구할 때, 일단 여기다 최초라고 쓸게요. 최초점 기준으로 탄력성 구할 때는 공식이 원래 변동분입니다. 천천히 따져봐셔도 돼요. 원래 가격 얼마? 500입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500에서 700 가면 변동분이 200이에요. 얼마라고? 200. 근데 500에서 300 가면 변동분은 마이너스 200이에요. 다시. 400개가 700개 될 때 변동분 300이요. 오케이? 근데 400개가 100이 됐대. 변동분은 마이너스 300 이렇게 해야 된다고. 느낌 왔어? 네, 가자. 원래 가격 500, 변동분은 마이너스 200 이렇게 해야 됩니다. 여기다가 마이너스 200 해야 되는데 그냥 200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게 여러분들 실력이 살린 게 아니고 절대값이 살린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절대값이 살린 거지 실력이 살린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저는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정확한 걸 알려줘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500에서 700 가면 변동분 200이 맞는데 500에서 300 갔을 때는 변동분은 마이너스 200 해야 되는데 여기서 실수로 200 해도 되긴 돼요. 아시겠어요? 원래 수요량 20개, 변동분은 10. 얘는 10 하면 됩니다. 20개, 30 갔으니까 변동분은 10. 원래 가격 500, 변동분은 마이너스 200. 원래 수요량 20, 변동분은 10. 요걸 갖다 우리는 번분수라고 하는데, 뭔 분수? 번분수. 자, 엄지권에서 번분수를 계산기 입력할 때는요,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이거 하시면 돼. 시작.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10 곱하기 500, 나누기 20, 나누기 200. 한번 해봐. 10 곱하기 500, 나누기 20, 나누기 200. 계산기에 1.25가 떠요, 안 떠요? 떠요? 여기서는 안 물었지만, 탄력, 비탄력? 탄력입니다. 깝깝하네, 진짜. 왜 탄력이에요? 1보다 크니까. 이번엔 중간점을 기준으로 탄력성 구할 겁니다. 따라하셔야 됩니다. 더해서 변동분 시작. 자, 가격 2개 더 해보세요. 가격 2개 더 하면 800. 어렵지 않잖아. 변동분은 마이너스 200이에요. 양 2개 빨리 더 해보세요. 50. 변동분은 10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점 기준으로 한 탄력성은 공식이 달라요. 원래 변동분이 아니고 시작. 더해서 변동분입니다. 그러면 얼마 곱하기? 10 곱하기 800 나누기 50 나누기 한번 해봐. 10 곱하기 800 나누기 50 나누기 200는 계산기에 0.8이 떠요, 안 떠요? 떠요. 얘는 탄력, 비탄력. 비탄력 이제 어떻게 하셨대? 1보다 작으니까요. 그래서 우리 연습은 집에 가서 하고요. 저랑 공식 한번 연습하고 갑시다. 자, 다음 자료를 보고 수의 가격 탄력성을 구하시오. 그럽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요. 최초점인지 중간점인지를 보고 최초점일 때는 원래 변동분이고요. 중간점일 때는 더해서 변동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떨 때 이 공식 써먹고 어떨 때 다른 공식 써먹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로 오세요. 숫자가 2개 나왔어요. 몇 개?
2개. 그러면 가격이 몇 프로? 5%, 수요량은 4%. 이렇게 숫자가 몇 개 나올 때는? 2개 나올 때는 얼마 나누기 얼마? 4 나누기 5 이렇게 하기로 했어. 맞잖아. 숫자가 2개 아니고 4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격이 얼마에서 얼마로 변하고 수요량이 얼마에서 얼마로 변하고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이럴 때는요. 최초점인지 중간점인지를 보고 최초점일 때는 어떻게 한다고? 시작? 중간점일 때는 어떻게 시작? 최초점일 때는 원래 변동분, 원래 변동분. 중간점일 때는 더해서 변동분, 더해서 변동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요. 한 번도 연습 안 하신 분들은 시험 가서 뭐였더라? 못 풀어요. 한 번이라도 연습하셨던 분들은 풀어요. 저는 푸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예제 6번. 여러분들 예제 6번 진짜 못 풀면요. 어지간히 공부 안 하고 심장에 들어가신 겁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게 공부를 안 하셨어요? 자, 7번 보세요. 눈을 크게 뜨세요. 일단 소득이 10% 증가했답니다. 이거 절대값 있어 없어? 없어. 소득 탄력성이나 교체 탄력성 절대값 없어. 분모 값이다. 소득 얼마? 플러스 10. 맞아요? 수요는요? 플러스 5가 됩니다. 결과값 0.5. 맞아요? 0.5는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지. 무슨 제? 정상제가 됩니다. 이게 왜 정상제인지 알려드릴게요. 소득이 뭐 할 때? 증가할 때 수요가 뭐 있어요? 증가했잖아요. 그럼 정상제예요. 이번에는 이거. 소득이 얼마? 플러스 4. 맞아요? 수요량은? 마이너스 10입니다. 12% 감소니까. 결과값. 마이너스 3이고, 마이너스 3이고, 이거 무슨 제? 열등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상제, 열등제 따질 때는 크기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증가는 무슨 제? 정상제. 증가, 감소는? 열등제. 소득의 이번에는 어떨 때 대체제, 보완제가 답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눈을 좀 더 크게 뜨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수업을 들어서는 이해할 수 없어요. 이렇게 들어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부릅 뜨세요. 부릅 떴어? 갑니다. C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어요? 5% 상승했는데 D 수요가 몇 프로 증가했어요? 2%. 절대값 있이 없이 C 가격은 플러스 5입니까? D는요? 플러스 2입니까? 결과값은요? 0.4입니까? 무슨 제? 대체제입니다. D의 수요 교차 탄력성은 0.4에 둘은 무슨 제다? 대체제. 왜 대체제죠? 한 놈 가격이 상승했을 때 다른 놈 수요가 증가했으니까요. 오케이? 이번에 재활용합니다. 아까 C 가격이 5% 뭐였어요? 상승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 수요는 6% 뭐였어요? 감소했습니다. 그럼 수요 교차 탄력성은 얼마고요?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520. 515, 520. 맞잖아. 마이너스 1.2는 무슨 제?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제? 보완제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제가 물어봐야 되겠다, 여러분들. 대답 잘 하셔야 돼.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건 무슨 제고? 정상제고.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제와는 열등제고.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는 제와는 대체제고.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는 제와는 언제 어디서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언제 어디서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절 보시고 한 놈 가격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 증가되는 제와는 대체제입니다. 뭐 정상제예요. 방금 너무 방방 뛰었죠? 예. 다시 합니다. 뭔 정상제입니까? 한 놈 가격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는 건 대체제잖아요. 그쵸? 예.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제와는요? 열등제입니다.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감소되는 제와는요? 보완제고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감소되는 제와는요? 열등제고요. 소득이 증가될 때 수요가 증가되는 제와는요? 정상제고요.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요가 증가되는 제와는요? 대체제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시험장 들어가기 전까지는요. 하늘이 두 쪽이 나더라도 소득 증가, 수요 증가, 정상제, 소득 증가, 수요 감소, 열등제, 한 놈 가격 상승, 다른 놈 수요 증가, 대체제, 한 놈 가격 상승, 다른 놈 수요 감소, 보완제를 연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시험에서 강력 추천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예제 7번. 예제 7번은 저는 이번 시험에 나온다고 봅니다. 교재 168쪽입니다. 168쪽의 예제 7번 문제는 별을 때려주시고요. 이거는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습니다. 잘 보시고요. 수요의 무슨 탄력성 구하고요. 가격 탄력성 구하고 이 가격 탄력성의 크기를 한번 얘기해보고 수요의 뭐도 구하고
교차 탄력성도 구하고 이 둘의 뭐예요? 관계도 얘기해 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팔짱 한번 껴보실래요? 팔짱 껴보세요. cross your arm. 이렇게. 암즈 해야 되겠다. cross your arms. 자, 그러면 여러분 7번 보세요. 수의 가격 탄력성은 절대값을 씌우죠. A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어요? 플러스 16. 맞아요? 그리고 여러분 A 찾으셔야 돼요. A. A 어디 있어요? 저기 있어요. A 수율랑 몇 프로 감소? 마이너스 32. 하지만 무슨 값? 절대값. 수의 가격 탄력성 얼마? 2. 마이너스 2 아니야. 절대값이니까. 그리고 얘는 뭐? 탄력해야 됩니다. 왜? 얘보다 크니까. 이번에 수의 교차 탄력성 절대값 있이 없이? 없이. A 가격이 몇 프로 상승했어요? 16% 상승했습니다. 맞아요? B 찾으셔야 돼. B. B 수율량이 몇 프로? 마이너스 8%가 됩니다. 교차 탄력성 얼마? 아닙니다. 아닙니다. 니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 수의 교차 탄력성은요, 마이너스 0.5입니다. 0.5일 수가 없습니다. 마이너스 0.5입니다. 방금 배웠습니다. 한 놈 가격이 상승할 때 다른 놈 수 감소되는 거. 이제 그러면서 이게 보완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다시 갑니다. 가격 탄력성은 얼마이면서 2이면서 얘는 탄력이라 그래요. 오케이? 교차 탄력성은 마이너스 0.5이면서 보완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혹시나 몰라서 한 번만 더 해볼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예제 7번은 이번 시험에 나올 것 같아서 그래요. 진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진짜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일로 오세요. A 가격이 4% 상승했고 B 수요가 8% 증가했고 A 수요가 2% 감소했을 때, 자 가자. 팔짱 끼고 계세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이고 탄력 비탄력인지를 얘기하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얼마이고 대체제 보완제인지를 얘기하라 그랬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부터 구해보겠습니다. 뭐를 씌우고? 절대값 씌우고 밑에 얼마? 플러스 4, 위에 얼마? 마이너스 2. 하지만 무슨 값? 절대값. 수의 가격 탄력성 얼마? 0.5고요. 얘는 뭐예요? 비탄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교차 탄력성. 절대값 있이 없이. 없이. 밑에 플러스 4. 위에 플러스 8. 결과값 2. 그리고 둘은 무슨 제? 대체제. 이렇게 푸는 거라고.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제가 숫자 좀 바꾸고 글자 좀 바꿀 건데 그래도 될까요? 다시 갑시다. 요령은 전과 동일합니다. 이거 맞추시면 아는 것으로 간주하고요. 이거 못 맞추시면 한 문제 틀려야 됩니다. 수의 가격 탄력성부터 무슨 값? 절대값. 밑에 플러스 4. 위에 마이너스 8. 하지만 그러니까 그게 뭐냐고? 2. 그리고 탄력 이렇게 하는 겁니다. 수의 교차 탄력성입니다. 밑에 4. 위에 마이너스 2. 잠깐만 내가 걱정돼서 그래서 이겁니다. 자꾸. 예. 마이너스 0.5. 응. 보완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팔짱 끼고 그대로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수의 가격 탄력성 절대값 이씨 없이 이씨 밑에 플러스 16 위에 마이너스 32 하지만 2 탄력 왜? 1보다 크니까 교차 탄력성 밑에 플러스 16 위에 마이너스 8 결과값 잘하면서 그래 잘하면서 마이너스 0.5 둘은 무슨 제? 보완제. 그래서 이 예제 7번 문제는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왜 높냐면 작년 시험에 이게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전체 수요량의 변화. 작년 시험에 전체 수요량의 변화가 나왔기 때문에 올해 시험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 콜라보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을 하시고요. 요 예제 7번 문제 열심히 따라와 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예제 8번도 하고 좀 쉬겠습니다. 예제 8번. 예제 8번 가기 전에 고개를 들어 절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제 안 합니다. 나도 좀 힘드네요, 이제. 나도 이제 안 합니다, 이제. 자, 우리 부동산 학개론 통틀어서 수요와 관련되는 탄력성은 꼴랑. 수요와 관련되는 탄력성이요. 한 67개 있는 거 아니야. 수요와 관련되는 탄력성은 꼴랑 3개밖에 없습니다. 꼴랑 3개.
여기서 시험에 맨날 나온다니까. 수요와 관련되는 탄력성 3개만 공부해 놓으시면요. 맨날 이게 똑같은 게 시험에 나옵니다. 맨날 똑같은 게. 왜요? 맨날 틀리니까. 맨날 똑같은 게 나옵니다. 오, 또 나왔네 하고 틀리고, 또 나왔네 하고 틀리니까 맨날 이거 3개 가지고 문제를 내는 겁니다. 수요와 관련된 탄력성은 수요의 가계 탄력성이 있고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있고요.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 있습니다. 연습 한번 해봅시다. 얘만 절대값입니다. 무엇의 변화율분해? 수요량의 변화율. 밑에 것들은 절대값 이시 없이. 밑에 건 뭐예요? 소득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 맞아요? 밑에 건 X제 가격 변화율분의 Y제 수요량의 변화율. 일단 제가 시험에서 기본값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본값입니다. 시험에서 가격이 상승한다고 나와요. 소득이 증가된다고 나와요. 그리고 X제 가격이 상승한다. 즉 여기서는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게 대체제만 나와요. 우리 시험은요. 정상제만 나와요. 왜 우리 시험은 대체제와 정상제만 나오는지 아세요? 대체제와 정상제만 나와도 환장을 하고 틀려요. 환장을 하고. 자, 그러면 문제 컨셉 알려드립니다. 가격, 상승. 소득, 증가. 대체제 가격, 상승. 이렇게 나옵니다. 다시. 가격, 상승. 소득, 증가. 대체제 가격, 상승. 마음의 준비하시고. 가격이 상승되면 수요량 뭐 돼요? 마이너스. 왜요? 수요 법칙이에요.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량 플러스. 왜요? 정상제라서 그래요. X제 가격이 상승되면 Y제 수요량은 뭐입니까? 증가. 왜요? 대체제라서 그래요. 다시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마이너스. 왜요? 수요 법칙. 소득이 증가되면 수요량 플러스. 왜요? 정상제. X제 가격이 상승하면 Y제 수요량은 뭐? 플러스. 왜요? 대체제. 자, 그럼 이때 잘 들어요. 가격 상승했을 때 뭐 되는 수요량과 감소되는 수요량과 소득 증가됐을 때 증가되는 수요량과 대체제 가격 상승했을 때 우와, 이게 그 유명한, 요거 3개 계산한 것을 그 유명한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라 그래요. 이게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이 작년에도 나왔던 문제인데 뭐라고 시험 문제 나오냐면 가격 상승했대요. 소득 증가됐대요. 대체제 가격 상승했대요. 자, 그러면 가격 상승했을 때 뭐 되는 수요량과 마이너스 되는 수요량과 소득 증가됐을 때 플러스 되는 수요량과 대체제 가격 상승했을 때 플러스 되는 수요량을 계산한 것을 뭐라 부른다? 시작! 경우에 따라서는 도치법 없어서 수요량 전체 변화율을 그러기도 합니다.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과 수요량 전체 변화율은 같은 말이니까 지금 수요량 전체 변화율은 뭐야?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과 수요량 전체 변화율은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가격 상승했을 때는 마이너스 수요량, 소득 증가됐을 때는 플러스 수요량, 대체제 가격 상승했을 때는 플러스 수요량을 계산한 거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지금부터 팔짱 끼세요. 갑시다. 수요 가격 탄력성 얼마? 1.5. 수요 소득 탄력성은 1.2. 가격은 몇 프로 상승? 10% 상승. 소득은 몇 프로 증가? 5% 증가. 자, 가격이 10% 상승했죠? 근데 가격 탄력성 얼마? 1.5입니다. 그럼 수요량은요? 마이너스 15 이렇게 합니다. 뭐? 마이너스 15. 소득은 5% 증가했죠? 소득 탄력성은 1.2죠. 계산 제가 해드릴게요. 요거는 6인데 무슨 6 해야 돼요? 플러스 6 해야 됩니다. 아니, 얘랑 얘 곱한 것만큼 수요량 뭐? 마이너스. 얘랑 얘 곱한 것만큼 수요량 뭐? 플러스. 이거 계산한 것을 전체 수요량의 변화를 하는데 마이너스 9%입니다. 자, 9%가 중요하겠어요? 마이너스가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 답은 전체 수요량은 9% 감소했다가 답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가격 상승한 거랑 수요 가격 탄력성 곱한 것만큼 수요량 뭐? 마이너스. 소득 증가된 거랑 수요 소득 탄력성 곱한 것만큼 수요량 뭐? 플러스. 계산한 거.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 이번에는 탄력성 3개. 가격 탄력성. 소득. 교차. 3. 근데 뭐도 가격도 소득도 이건 대체제 가격입니다. 전부 다 몇 프로씩? 3%씩 상승됐습니다. 마음의 준비하시고 3, 4. 마이너스 12. 맞아요? 3, 2. 플러스 6. 오케이? 3, 3은 플러스 9. 요거 여러분들 계산기 입력할 때는요. 마이너스를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계산기 꺼내서 합시다. 이거 두 개 다 얼마지? 15. 이걸 먼저 하고 마이너스 12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15 마이너스 12 하면 플러스 3이 되거든. 맞아요? 3이 중요해? 3% 증가가 중요해? 3% 증가가 중요합니다. 왜 팔짱끼라고 하는지 알겠죠? 그죠? 예. 다시 한 번 더. 가격 상승한 거랑 가격 탄력성 곱한 것만큼 수요량 마이너스. 소득 증가된 거랑 수요 소득 탄력성 곱한 것만큼 수요량 플러스. 대체제 가격 상승한 거랑 수요의
교차 탄력성 곱한 것만큼 수요량 뭐? 플러스. 요거 계산한 것을 뭐라 부른다? 전체 수요량의 변화율 또는 수요량 전체 변화율이라고 합니다. 별 하나 더 때려드릴게요. 오른쪽 예제 9번입니다. 예제 9번은 예제 9-1번이 중요합니다. 소득의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인데 요것도 이번 시험에 가능성이 충분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탄력성은 2개 추천해 드렸습니다. 수요의 가계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 콜라보 문제 예제 7번 문제와 예제 9-1번, 예제 9-1번에 있는 그 유명한 소득의 변화를 구하는 문제가 이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문제로 사료됩니다. 요거는요, 조금만 쉬셨다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169쪽에 제목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하나는 소득의 변화율이고요. 또 하나는 소득 탄력성인데 제 생각에는 소득의 변화율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거 들어가기 전에 사전 내용 한번 정리하고 가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항상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게 수요량이에요.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게 뭐라고요? 수요량. 근데 계산을 하다 보면 이렇게 마지막에 항상 뭐가 뜨냐면 전체 수요량이라는 게 떠요. 우리 아까 구했던 거 이게 무슨 수요량이라고요? 전체 수요량이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가격을 올리면 수요량이 플러스 돼요? 마이너스 돼요? 마이너스 돼요. 그래서 가격 올렸다면 수요량이 8% 마이너스 됐대요. 몇 프로? 8%. 근데 전체가 플러스 2% 됐대요. 전체가 플러스 2% 됐대요. 그럼 가운데 얼마가 와야 돼요? 플러스 10이 와야 됩니다.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가운데 플러스 10이 와야 되는데 이걸 우리 수험생들이 왜 10인데? 그러는 거예요. 와, 10이라서 10이라고 하는데 왜 10? 다시 한번 해볼게요. 플러스 8이 돼야 된대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됐대요. 마이너스 8이 돼야 되는데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2가 됐대요. 가운데 플러스 6이 오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할까? 동그라미 3개.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근데 플러스 2 이렇게. 플러스 4. 헷갈리게 만들어야지. 자, 대답하세요. 마이너스 8에 플러스 3 얼마지? 마이너스 4지. 마이너스 4인데, 잠깐만요. 플러스 2 합시다. 헷갈리게 해야지. 다시 합니다. 다시. 마이너스 8, 플러스 4, 여기까지 얼마?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인데, 결과적으로 플러스 2래. 그러면 가운데 플러스 6이 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요것만 찾으면요. 우리가 능선 중에서 8부 능선을 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요. 우리 시험에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구하라고 하면요. 수요 소득 탄력성 2개 알아야 됩니다. 무엇의 변화율분의?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제가 수요량은 그 도형이 뭐라 그랬죠? 동그라미. 소득은 도형이 네모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0.5라는 게 결과가 나왔고, 이게 플러스 4라는 결말이 나왔어요. 그럼 밑에 소득의 변화율은요, 2배가 되면 돼요. 몇 배? 2배. 이게 0.5가, 2가 나오면 밑에 게 절반이 돼야 되고요. 0.5가 되려고 그러면 밑에 게 2배가 돼야 됩니다. 밑에 게 얼마가 돼야 되죠? 플러스 8이 돼야 됩니다. 다시, 플러스 6은 플러스 12, 9, 5. 이거 네모 구하는 거예요. 네모 구하는 거. 그래서 팔짱 한번 껴보실래요? 자꾸 팔짱 끼라 그래서 죄송한데. 수요의 가계 탄력성 얼마? 0.6. 근데 가격이 몇 프로 상승? 5% 상승. 원 3개 그릴게요. 하나, 둘, 셋. 우리가 그려드리는 원은 뭐지? 수요량이지. 근데 네모를 구하라고 한다고. 뭐요? 소득. 근데 네모를 구하려면 동그라미부터 알아야 돼. 갑니다. 5, 6에 마이너스 3입니다. 근데 이거 그 유명한 전체 수요량이 1% 증가했대요. 여기 전체잖아. 전체잖아. 플러스 1. 그럼 가운데 얼마가 와야 돼? 플러스 4가 와야 돼. 맞아요. 그럼 답은 4% 증가 맞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구한 건 동그라미잖아. 동그라미는 뭐야? 수요량이라니까? 근데 네모 물었다고. 자,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무엇의 변화율분의?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얼마라고요? 0.5라고요. 그럼 밑에 게 몇 배 되면 돼? 2배. 그럼 밑에 건 얼마? 플러스 8 해서 답은 8% 증가가 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예. 싹 지울 테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원 몇 개? 3개.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네모를 박아놨으면 좋겠어요. 혹시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가격이 5% 상승했잖아.
근데 수혜량은, 가계 탄력성은 0.6이잖아. 5, 6에. 마이너스 3. 왜 마이너스 3이냐면 수혜 법칙이니까. 가격이 상승하면 수혜량은 마이너스 3인데, 결과적으로는 전체 수혜량이 플러스 1이 됐대요. 맞아요? 그럼 수혜량은 가운데 얼마가 와야 돼? 플러스 4가 와야 된다고. 근데 이게 얼마라고요? 0.5라고. 그럼 밑에 2배 돼야 되겠지? 플러스 얼마? 8. 그래서 소득의 변화율은 8% 증가. 이런 걸 시험장에서 맞춰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는 꼭 별 때려 두시고 9-1번 문제입니다. 9번 전체가 아니고 9-1번 문제입니다. 전체 별 때려 두시고 전체 아니고 9-1번 문제 별 때려 두시고 기억을 해 두시고 9-2번 문제도 간혹 한 번씩 시험에 나오는 거라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2번은 뭐냐면 그냥 수의 소득 탄력성을 구하래요. 근데 얘는 가계 탄력성 얼마고? 0.5고 소득 탄력성은 안 보이고 교차 탄력성 얼마고? 0.3이고 근데 누구도 가격도, 그 다음 소득도, 그 다음 아파트 가격도 전부 다 5%씩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근데 전체 수요량이 몇 프로 증가했다? 3%. 이렇게 시험에 나오면요. 탄력성이 3개예요, 3개. 가운데 소득 탄력성도 오고 있거든. 그럼 전체 수요량은 이거야, 이거. 자, 대답 한번 해봅시다. 가격도 플러스 5. 맞아요? 소득도 플러스 5. 대체재 가격도 플러스 5 했더니만 전체 수요량이 플러스 얼마 됐다? 3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가계 탄력성은 얼마라서? 0.5라서. 자, 갑시다. 5 그러면 마이너스 2.5입니다. 맞아요? 여기다 교차 탄력성 한번 해보겠습니다. 교차 탄력성은 53 플러스 1.5입니다. 맞아요? 전체가 얼마? 플러스 3이래. 요 계산 한번 해봅시다. 마이너스 2.5에 플러스 1.5 하면 여기까지 얼마?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플러스 3이라면 가운데 얼마? 플러스 4가 와야 돼. 이 문제는 수의 무슨 탄력성을 고르고 있기 때문에 소득 탄력성을 고르고 있기 때문에 무엇의 변화율분의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됩니다. 몇 분의 몇? 5분의 4. 5분의 4는 얼마? 0.8. 소득 0.8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는 소득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고 소득이 플러스 5니까 수요량은 플러스 4라는 결론이 나왔으니까 5분의 4는 0.8 이렇게 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지웁니다. 원 몇 개? 4개. 서너 개 하지 말고 4개. 전체가 있으니까. 전체는 얼마? 플러스 3. 자, 가자. 5. 마이너스 2.5. 얘는 냅두고 53 플러스 1.5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가운데 이게 마이너스 1이잖아. 근데 플러스 3이잖아. 플러스 얼마가 와야 돼? 4가 와야 돼. 수의 소득 탄력성은 소득의 변화율분의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소득이 나와 있어 여기. 소득이 몇 프로? 소득이 5% 상승했다 그랬잖아요. 그럼 밑에 플러스 5예요. 맞아요? 5분의 4니까 얼마? 0.8. 이거 구하러 가면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제 9-2번 문제도 이렇게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가 탄력성 관련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중요합니다. 거미집 이론입니다. 자, 거미집 이론을 왜 중요하다고 하는지를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거미집 이론은 2년 연속 안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해에 안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반드시 나왔던 게 거미집 이론이었습니다. 예컨대 25회 때 떴고 26회 때 쉬었어요. 27회 때 떴고 28회 때 쉬었어요. 29회 때 뜨고 30회 쉬었어요. 31회 때 떴어요.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32회 때 안 뜬다 그랬다. 32회 때 또 떴다. 얼마나 욕먹었는지 몰라요. 내가 나온다고 해서 나왔는 게 훨씬 많은데 이거는 이번 시험에 좀 안 나올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라고 했던 게 나오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돌변하기 시작해서요. 이종을 잡아 죽이자고 안 나온다고 했는데 나왔다고. 그래서 요즘에는 안 나온다는 얘기를 잘 안 합니다. 그분들 때 32회 때 그분들 때문에. 그래서 연달아 2번 나오고 33회 쉬었고 34회 떴고 작년 35회 때 안 떴습니다. 그러니까 2번 연속 나온 적은 있지만 2번 연속 쉰 적은 없어요. 그래서 거미집 이론은 이번 시험에는 거의 90% 이상의 확률로 나온다 하는 생각으로 와주셔야 됩니다. 공부하셔야 될 건 딱 3개만 공부하시면 됩니다. 거미집 이론에서는. 자, 일로 오세요. 첫 번째는 수탄수 공탄발 하십니다. 수의 탄력성이 크면 뭐 하는 거미집? 수렴.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뭐 하는 거미집? 발산하는 거미집입니다. 수탄수 공탄발입니다. 두 번째는 기짝탄. 기울기는 말수록 탄력적이다. 작을수록 탄력적이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 탄력성의 크기를 구할 때는요. 위에 뭐를 올린다? 피를 올린다. 그래서 탄피입니다. 탄피는요. 어디서만 쓰냐면 다른 데서는 절대로 안 씁니다. 거미집 이론 전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큐 있잖아요. 기큐. 기큐는 어디서 써먹어요?
기울기 구하라 할 때만 써먹는데 탄피 있잖아, 탄피. 탄피는 어디서 써먹어요? 거미집 이론에서만 써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건 딱 3개. 수탄, 공탄, 수의 탄력성이 크면 수렴, 공급의 탄력성이 크면 발산이고요. 기울기는 많을수록 탄력, 작을수록 탄력, 기짝탄, 그리고 수요 공급 함수에서 한 번 더 수요 공급 함수에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할 때는 P를 위로 올린다 해서 탄 P입니다. 그래서 공부하실 때 자, 제가 몇 개를 준비했냐면 10개 준비했거든요. 10개 준비하고 실력에서 틀리는 경우는 없으니까요. 지금 제가 답을 체크할 건데 여러분들은 답을 체크하지 마시고 아껴놨다가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여러분들 1번부터 4번까지 보이시죠? 5번부터 8번까지 보이시죠? 9번부터 10번까지 보이시죠? 이들의 차이점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P가 왼쪽에 있어요, 오른쪽에 있어요. 그래서 얘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할 거예요. 근데 5번부터 8번까지는 P가 어디 있어요? 왼쪽에 있죠. 그럼 얘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면서 탄력성의 크기를 구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9번, 10번은 또 P가 어디 있어서 오른쪽에 있어서 오른쪽으로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면서 탄력성을 구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 앞에 있는 숫자분의 어디 앞에 있는 숫자가 탄력성의 크기냐면요. 그걸 신경 쓰지 마시고 P에서 끝맺음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어디서 끝맺음? P에서 끝맺음. 자, 그럼 지금부터 수의 탄력성의 크기를 구해볼 겁니다. 몇 분의 몇? 1분의 2 하시는 겁니다. 1분의 2 이해하셨어요? 수탄은 얼마? 2. 공급의 탄력성입니다. 시작. 2분의 4. 2분의 4. 공탄도 얼마? 2. 똑같네? 똑같네. 그럼 이거는 순환형입니다. 오케이? 순환형입니다. 예. 이번에 시작. 3분의 1, 0.3 정도 하셔도 돼요. 3, 3 할 필요도 없어. 시작. 2분의 1, 0.5잖아. 공탄이 더 크네. 이거는 뭐요? 발산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시작. 1분의 1, 2분의 1, 0.5. 수탄이 더 크네. 이거는 수렴. 한 글자씩만 쓸게요. 시작. 1분의 3, 3분의 6, 2. 수탄이 더 크네. 이것도 뭐 수렴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P가 왼쪽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하면 탄력성의 크기를 구할 거예요. 시작. 3분의 1, 0.3. 시작. 2분의 1, 0.5. 누가 더 크네? 공탄이 더 크네. 이거 뭐야? 발산. 자, 시작. 2분의 1, 0.5. 2분의 2, 1. 공탄이 더 크네. 이것도 발산. 자, 이것도 오른쪽에서 왼쪽. 4분의 2, 0.5. 8분의 2, 4분의 1이거든. 0.25. 요거는 수탄이 더 커서 수렴입니다. 오케이? 계속 갑니다. 1분의 2, 4분의 3, 0.75. 수탄이 더 크기 때문에 이거 뭐요? 수렴. 그리고 앞에서 배운 거 써먹어 봅시다. 2분의 3이 얼마라고요? 1.5요. 2분의 1이 얼마라고요? 0.5. 소수로 대답하세요. 시작. 1분의 1, 1분의 1.5, 1.5. 공산이 더 크네. 이거 뭐? 발산입니다. 자, 1분의 2, 1분의 0.5, 0.5. 수단이 더 크니까 뭐요? 수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번호를 딱 찍을 테니까 한 문제당 5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5초. 한 문제당 5, 4, 3, 2, 1, 땡 하면 여러분들은 한 번에 제가 땡 하면 수렴 발산을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바보도 아니고 내가 혹시 뭐 이렇게 참 바보도 아니고 4번 하겠습니다. 4번. 내가 땡 하면 대답하세요. 4번. 정답. 수렴입니다. 수탄은 얼마? 3. 공탄은 얼마? 2. 수탄이 더 크니까 뭐? 수렴.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8번 하겠습니다. 8번. 아니요. 정답 아는 건 아나 봐. 정답하면 대답하라고. 정답하면. 자, 8번은 수렴입니다. 얘는 뭐 1분의 2, 2고요. 4분의 3, 0.75이기 때문에 수탄이 더 크지? 뭐요? 수렴. 그래서 계산을 정확하게 할 필요 없어요. 딱 느낌에 수렴 발산 하시면 됩니다. 2개만 더 묻겠습니다. 2번 가자, 2번. 정답. 발산입니다. 수탄은 3분의 1, 0.3이고요. 공탄은 2분의 1, 0.5니까 이거는 발산입니다. 하나만 더 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0번 가자, 10번.
10번. 너무 쉬워. 정답. 수렴입니다. 수타는 1분의 2이고요. 공타는 1분의 0.5, 0.5라서 수렴 탄력성이 더 큽니다. 그죠? 이거 뭐요? 수렴. 딱 오른쪽 페이지에 가시면 정답이 딱 있으니까 여기 정답 체크하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야. 오른쪽 페이지 정답이 딱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 페이지 보면서 수렴 발산을 기억하시는 겁니다. 그럼 개당 몇 초였으니까? 5초였으니까 총 몇 개? 10개. 딱 50초 재서 시간 내 문제 푸시고요. 별 하나 다시 때려주신 다음에 거미집 이론 예제 10번 문제는요. 시험에 꼭 나온다 하는 생각으로 문제 풀이를 시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당 5초, 10개 50초 만에 수렴 발산. 제 생각에는 요 10개 정도 풀고 나면요. 대신에 좀 속도 좀 빨리 빠르게. 예. 거미집 이론은 어느 세월에 수탄수 공탄발 기짝탄 탄피하고 있겠어. 그지? 그러니까 딱 보자마자 이거 수렴. 이거 발산. 이거 발산이네. 이거 순환이네. 이거 수렴이네. 이런 정도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가능성 상당히 높습니다. 자, 지금까지 발표해드렸던 문제는 한번 다시 소화해보면 그 QD와 QS 같게 만든 다음에 기Q에서 기울기 구하는 문제 있었죠. 그죠? 그거 하나. 두 번째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콜라보해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1보다 커서 탄력인지 비탄력인지를 찾고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플러스 대체제 마이너스 보완제 찾는 거 그거 하나. 그리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활용해서 소득의 변화율을 구하는 문제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소득의 변화율. 그래서 동그라미 구하고 다시 동그라미 구하고 밑에 네모 소득의 변화를 구하는 문제 그것도 한번 연습해 봤던 것 같고 마지막으로 거미집 이론 탄, 피, 수탄수, 공탄발 했던 거 가지고 연습해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이번에는 170인데 잠깐 고개를 들어 절 좀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얘는 토지의 현재 가치 구하는 방법과 정보의 현재 가치 구하는 게 있는데 뭐가 중요하긴 하냐면 정보의 현재 가치가 구하는 걸 중요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별을 안 때려드리는 이유는 정보의 현재 가치는요. 연속으로 2번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연달아 2번 나왔던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정보의 현재 가치는 빼, 안, 나, 는이거든요. 뭐라고요? 빼, 안, 나, 는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요거는 29회 때 떴고 30, 31, 32까지 쉬었다가 33 나왔다가 34회 때 쉬었어요. 35 작년에 떴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에도 한번 쉴 수도 있어요. 내년에는 좀 중요하다고 하긴 할 건데 내년에도 한번 쉴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거의 100% 정도 나올 수 있는 게 정보 현재 가치인데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면 토지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랑 혹시 몰라서 정보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랑을 한번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토지 현재 가치는 자 따라해보세요. 곱, GT, 나. 그래서 토지 현재 가치는 곱하고 GT 눌러서 2개를 만 다음에 더한 다음에 1 플러스 하는 인수로 나눠주면 되고 정보 현재 가치는 뭐예요? 빼, 안, 나입니다. 빼, 안, 나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푸는 방법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일로 오세요. 얘가 지금 여러분들 1년짜리예요? 2년짜리예요? 2년짜리입니다. 근데 신도시가 들어서면 얼마고요? 9억 7백. 들어설 확률은 30%입니다. 신도시가 안 들어서면 얼마예요? 3억 2백. 3억 200. 안 들어설 확률은 몇 프로예요? 70%. 그리고 요구수익률 몇 프로입니까? 1.1. 그러니까 10%니까 1.1 넣는 하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근데 첫 번째는 뭐를 구하래요? 토지 현재 가치를 구하래요. 토지 현재 가치. 두 번째는 뭐예요? 정보 현재 가치. 물론 뭐가 중요하긴 한데. 정보 현재가 중요하긴 한데 만약에 토지 현재 가치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저를 보세요. 그냥 AC 하신 다음에 9억 0,700 뭐라고요? 9억 0,700 곱하기 몇 퍼? 30%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3억 0,200 곱하기 몇 프로 하고 70% 하고 GT를 둘러서 2개를 만 다음에 더한 다음에 나누기 1.1 넣는 하시면 되거든. 그래서 계산기 꺼내서 한번 해보자. 하란들 하세요. 예. 9억 0,700만 원 다 때리세요. 9억 0,700만 원 곱하기 30% 하셨어요? 그 위에다 쳐야 돼. 그 위에다가 3억 0,200만 원 곱하기 70% 하셨어요? GT 하셨어요? 나누기 1.1 넣는. 나누기 1.1 넣는. 그럼 계산기 얼마 뜰 거냐면 3억 9,958만 6,776원 정도 뜰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한다고요? 시작. GT 나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간혹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었는데 답이 전혀 엉뚱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요, 빼앗나 문제가 아니야. 토지 현재 가치를 구하라는 문제야. 그거는 곱곱 GT나 이렇게 부른 거예요. 어떻게 해요? 곱곱 GT나. 물론 곱곱 GT나는 잘 안 나오니까 정보 현재 가치 구할 때는 빼앗나 하시면 됩니다. 계산기 꺼내서 얼마에다가 AC 하세요. AC 9억 0,700만 원 빼기 3억 0,200만 원 곱하기 몇 퍼? 70%. 나누기 1.1 는는 때리면 됩니다. 나누기 1.1 는는. 그럼 계산기 아마 3억 5천만 원이 될 겁니다. 얼마요? 3억 5천만 원. 그래서 여러분들 그냥 저 따라 한 번만 하고 얘는 넘어갈게요. 그냥. 왜냐하면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많아서 그래요. 물론 중요한 건 정보 현재 가치입니다. 정보 현재 가치는 어떻게 구한다고요? 시작. 빼, 안, 나. 빼고 안 들어서 확률을 곱해준 다음에 1 플러스 R N수 나눠주면 되고, 혹시 토지 현재 가치를 구하라고 하면 곱하고 GT 눌러서 더하고 1 플러스 R N수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아시면 돼. 꼭꼭 GT는 뭐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고, 토지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고, 빼앗나는 무엇의 현재 가치? 정보의 현재 가치를 구하는 거고, 다만 그게 2년일 때는 는 말고 뭐요? 는을 2번 눌러주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되는 건데, 얘는 이번 시험에 가볍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이번 시험에는 이게 나옵니다. 구원 특강 5번입니다. 나옵니다, 이거. 저도 좀 싫어하는 문제인데, 입지계수 1Q 문제입니다. 입지계수 1Q를 왜 싫어하냐면,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자꾸 이거 4개씩 5개씩 오라고 할까봐. 그래서 저는 그 한도를 3개로 잡겠습니다. 3개까지는 뭐 2개는 무조건 풀어야 되고, 3개는 선택입니다, 선택. 4개부터는 풀지 않는 것으로. 아시겠어요? 입지계수 4개는 아무리 계산 좀 잘 하시는 분들도 시간 내에 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 따라 한번 해봅니다.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 그래서 입지계수 구하는 공식은 전국 전특, 지역 전특 번분수를 구해서 이거 곱하기 이거, 나누기 이거, 나누기 이거 는으로 구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이거는 1보다 크면 무슨 산업이죠? 기반 산업이고, 작으면 비기반 산업입니다. 말 나온 김에, 말이 안 났으면 모르겠는데, 말 나온 김에 우리 부동산학 개론에서 이렇게 뭐 땡땡 개수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땡땡 개수가 뭐 여러 개 있긴 한데, 우리가 시험 관련해서는 한 5개 정도 개수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배우시는 게 무슨 개수였죠? 입지개수였죠. 입지개수는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LQ라고 하는데, 뭐랑 비교해서? 1과 비교해서 1보다 크면 기반산업, 작으면 비기반산업을 나타내는 개수입니다. 어떻게 구하기로 했죠? 시작.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 이렇게 구했고, 혹시 여러분들 변이개수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변이개수가 뭐죠?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 이렇게 해가지고 위험 측정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공식은 뭐분의? 기대수익률분의 표준편차. 기대수익률분의 표준편차로 구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세 번째는요, 상관계수라고 있습니다. 무슨 계수요? 상관계수. 상관계수는요, 포트폴리오 효과 나타내는 계수예요. 1일 때는 효과 없고, 1보다 작으면 효과 있는데, 플러스 효과 작고, 마이너스 효과 크고, 마이너스 1일 때 최대. 그거 할 때 이제 상관계수가 나옵니다. 오케이? 그리고 N년 후에 특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금액을 구할 때 써먹는 공식으로서 연금의 내과계수 역수가 되는 게 뭡니까? 감채기금계수가 됩니다. 감채기금계수는, 원리금 상한액 구할 때 써먹어요. 불입하는 금액 구할 때 써먹어요. 불입하는 금액 구할 때. 그리고 이제 일시불 연금에 내과, 현가계수가 있습니다. 일시불 연금 내과 현가계수. 이거는 제가 한 번에 좀 처리해 드릴게요. 돈 한 번 나오고 N년 후는 무엇에? 일시불의 내과계수고요. 돈 한 번을 현재로 땡길 때는요, 일시불의 현가계수고요. 돈 여러 번을 N년으로 보낼 때는요, 연금의 내과계수고요. 돈 여러 번을 현재 가치로 땡겨올 때는요, 연금의 현가계수. 그래서 우리 부동산학에서 계수라고 돼 있는 게 한 5번 정도 나오는데,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에서 1보다 크면 기반산업, 작으면 비기반산업을 판별하는 계수는 입지계수. 수익을 고려한 위험의 크기, 기대수익률분의 표준편차로 구하는 위험의 크기를 측정하는 변이계수. 포트폴리오 효과를 나타내는 상관계수, N년 후에 특정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불입하는 금액을 구하는 감채기금계수, 그 외에 일시불의 연금의 내과, 현가 계수도 우리 부동산학 통틀어서 나오는 계수들이니까 꼭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서 입지계수는 이번 시험에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고 따라오셔야 됩니다. 문제 푸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로 오세요. 첫 번째는 어느 지역에? A지역의 섬유산업 입지계수를 구합니다. 자, 편안하게 보세요. 일단 A지역의 섬유산업 입지계수를 구하라고 해도 전국을 봅니다. 전국 전체.
400. 전국 섬유를 봐야 됩니다. 전국 섬유. 240. 이게 그 유명한 전국의 전특입니다. 전국 전체. 400. 전국 섬유. 240. 이번에는 어느 지역으로 가야 됩니까? A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A 지역 전체. 200. A 지역 섬유. 100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분의 400분의 240분의 200분의 100 하시면 되고, 계산기 입력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시작. 100 곱하기 400 나누기 200 나누기 240을 때려주시면 아마 0.833333 정도 나올 겁니다. 0.83이 됩니다. 좋아요? 이번에는 어느 지역에? B 지역에 전자산업의 입지계수를 구하래요. 잘 보시고, B 지역의 전자산업 입지계수 시작. 전국의 전특, 지역의 전특, 전국 전체 400, 전국 전자. 이게 160 전특입니다. B 지역 가야 됩니다. 전체 200, 전자 60. B 지역은 전자가 60입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 60 곱하기 400 나누기 200 나누기 160 하시면 요거는 전자 바로 떨어집니다. 0.75입니다. 묻진 않았지만 A 지역에서 섬유산업도 B 지역에서 전자산업도 둘 다 기반산업이다, 비기반산업이다. 둘 다 비기반산업으로 판명이 납니다. 왜냐하면 입지계수가 둘 다 1보다 많으니까, 작으니까. 이거는 개당 15초. 개당 15초에서 두 문제 30초로 연습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보자마자 전국 전특, 지역 전특, 곱하기 나누기 딱 해서 문제 딱 푸는 것까지 15초씩 해서 두 개 30초에 두 문제를 다 푸는 연습을 하시면 시험장에 가서서 3개까지도 어떻게 한번 도모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나는 아무래도 쌤 15초 만에 못 풀겠어 하시는 분들은 2개까지만 푸는 걸로. 2개는 풀어야 돼. 2개는 풀어야 돼. 그래서 이걸 뭐 30초 이상 걸리고 그러진 않거든, 개당. 그러니까 2개는 무조건 푸는 걸로, 15초 안에 끊는 사람들은 3개까지도 푸는 걸로. 쌤, 나는 이거는 한 10초만 푸는데 그래도 4개는 무리 데스. 혼돈이 무리 데스네. 아시겠어요? 예. 입지계수는 시험에 나온다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서 중요할 것 같아요. 174. 또 나옵니다. 또 나옵니다. 이제 일로 오세요.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과 허프의 확률 모형입니다. 그리고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도 있는데, 컨버스의 분기점 모형은 이번 시험에서 한번 쉴 것 같고요. 이번 시험에서 압도적으로 중요한 건 레일리하고 허프 쪽입니다. 레일리하고 허프 쪽. 일단 허프는 공간마찰 개수가 반드시 2가 나옵니다. A, B 2개 매장이 있을 때 A 매장으로 갈 확률 구하는 공식은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플러스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분의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입니다. 랠리도 마찬가지. 랠리는 공간마찰 개수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냥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 플러스 B 거리 제곱분의 B 면적분의 A 거리 제곱분의 A 면적인데, 얘는 방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제 13번과 예제 14번 둘 다 별대로 두시고, 예제 13번 별, 예제 14번도 별, 둘 중에 뭐가 나올지는 제가 찍지를 못하겠어요. 둘 다 너무 중요해서. 예제 13, 예제 14는 별을 때려주시고, 예제 15는 별 없이 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제 13, 14 어떻게 푸는지 제가 연습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프부터 보겠습니다. 허프. 자, 할인점 어디를 방문할 확률요? B를 방문할 확률하고 B의 추정 매출액을 구하라 하는 문제입니다. 정말 유명한 문제입니다. 요 문제는요, 끼리끼리 약분이 가능합니다. 끼리끼리. 거리는 거리끼리, 면적은 면적끼리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거리를 뭐로 약분할까요? 5로 약분하면 되겠네. 그럼 요거는 얼마? 1. 요거는 3. 요것도 100으로 약분을 해도 되긴 한데 100으로 약분하면 소수가 나와버립니다. 그래서 아깝게 50으로 약분하겠습니다. 50으로 약분하면 이거 얼마? 10. 50으로 약분하면 5, 6에 30, 6. 50으로 약분하면 5, 9, 45입니다. 자, 마음의 준비하시고. 거리는 제곱해야 됩니다. 공간마찰 개수가 2니까. 예. 1의 제곱은 1분의 10, 2의 제곱은 4분의 6, 3의 제곱은 9분의 9 한 다음에 몇 분의 몇을 올릴까요? 4분의 6을 올리셔야 됩니다. 왜 4분의 6을 올려야 됩니까? B. 가운데 B로 갈 확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쫄지 마시고, 요거 얼마? 10. 요건 얼마? 1.5. 연습해 놓으세요, 이런 거. 요거 얼마? 1. 요것도 얼마? 1.5. 그럼 계산기 꺼내가지고 1.5 나누기 12.5를 때려주셔야 됩니다. 자, 계산기 다 대고 1.5 나누기 12.5를 때려주시니까 계산기에 0.12가 떠요, 안 떠요? 떠요. 그럼 일단 몇 프로고요? 12%고요. 지금 계산기 0.12 떠 있어? 그거 재활용하셔야 돼요, 그거. AC 누르면 절대 안 간다, 그거. 0.12 곱하기 4,000 곱하기 35만 원을 다 눌러주세요. 곱하기 4,000 곱하기 35만 원을 다 눌러주시면 계산기에 딱 1억 6,800만 원이 뜰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요 정도 하면 1분 안에 풀어내겠어요? 못하겠어요? 풀어내겠죠, 그죠? 한번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되도록이면 빠르게 푸는 연습을 좀 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요거는 1억 6,800의 12% 정도는 빨리빨리 문제 푸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C로 갈 확률하고 C 추정 매출액을 구하라고 하면 다 구한 다음에 몇 분의 몇을 올리고 9분의 9를 올리고 혹시 A 방문할 확률과 A 추정 매출액을 구하라 그러면 다 구한 다음에 위에 1분의 10을 올리면 됩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뭐로 나눠주는 거 맞는데 12.5로 나눠주는 건 맞는데 10을 12.5로 나눌 건지 1.5를 12.5로 나눌 건지 1을 12.5로 나눌 건지만 고민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를 갈 확률만 보시고요. 이해하셨습니까? 어떤 거든지 간에 마지막에 분모에 있는 12.5로 나눠준다는 생각을 하시고 계산기에 찍혀있는 값을 반드시 뭐 하셔서 재활용하셔서 곱하기 4,000 곱하기 35만 원 하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시험에서는 뭐가 나오면 좀 더 쉽냐면 허프가 좀 더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른쪽에 14번의 랠리는요. 시험장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뭐가 딱 뜨면 랠리의 소멸력 법칙이 딱 뜨면 제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자, 따라하세요. A, B, C 이렇게 그림 무조건 딱 그리세요. 그 허프는 시험 문제가 표로 만들어서 나와요. 깔끔하게. 그러니까 허프는 친절, kindly. 그다음에 랠리는 안 친절, not kindly 합니다, 여러분들. 그 허프는 친절하게 지가 알아서 표 만들어가지고 A, B, C 이렇게 해가지고 거리 5km, 10km, 15km 딱 나오는데 랠리는요 엄청 불친절합니다. A는 얼마, B는 얼마, 가운데 C가 있는데 거리는 얼마 떨어져 있고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직접 문제 만들어서 푸셔야 됩니다. 자, 가자. C에서 A까지는 10km 맞아요? B까지는 20km. 오케이. 인구 여기는 얼마? 7만. 여기는 얼마? 42만. 여기는 얼마? 5만.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 놓고 끼리끼리 약분. 요거 얼마? 1. 요거 2. 요거 얼마? 1. 요거 6. 7일은 7, 7, 6에 40이니까. 대답 천천히 하셔야 됩니다. 1의 제곱은 얼마? 1분의 1입니다. 2제곱은 4분의 6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얘는 그냥 논리편에서 1분의 1을 올리시면 됩니다. 요거 얼마? 1. 요거는 1.5. 요거는 1인데 느낌 와야 돼. 무조건 뭐로 나눌 거야? 2.5로 나눌 거야. 그때 A를 할 때는 1을 2.5로 나누면 돼. 계산기 꺼내서 1 나누기 2.5. 계산기에 0.4가 떠요, 안 떠요? 떠요. 그럼 40% 간다는 얘기잖아. 곱하기 5만 바로 때리시면 됩니다. 곱하기 5만. 그래서 얘는요, 랠리는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두 개밖에 없으니까. C에서 무조건 A, B입니다. 랠리는 A, B, C 세 개 도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금 세 개 도시 나왔잖아. 그 구조 아니에요. A, B고 가운데가 C예요. A 도시, B 도시, C 도시 있고 D 도시가 나올 수가 없다고. 랠리는 무조건 두 도시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한쪽만 구하면 나머지 한쪽은 자동. 그러면 요로 5만 중에서 40%니까 몇 만 가요? 2만 가요. 그럼 결론은 얼마 가겠어? 3만. 아니 5만 중에서 40%가 올라가면 60% 올라가겠지. 그래서 2만, 3만 둘 다 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허프와 랠리는요. 시험장에서 반드시 맞히셔야 될 공식 중에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컨버스는 그림 그리는 것을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 문제는요. 누구 그림 그리고 누구 그림 그리고 랠리 컨버스 내 써놔야 되겠다. 안 되겠다. 또 나중에 이상한 소리 할까봐. 요거 그림, 요거 그림, 요거 안 그림, 요거 안 그림. 그래서 랠리는 그림 그려서, 컨버스도 그림 그려서, 허프만 그림 그리지 말고 문제 푸신다. 제가 물으면 그림 안 그림 한번 해봐. 참 별거 다 안 해. 컨버스, 그림, 허프, 랠리. 하여튼 안 그려봐 진짜. 랠리와 컨버스는 그려요. 허프는 카인들리 하기 때문에 굳이 그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컨버스는 문제를 어떻게 그리냐면 이것도 이제 컨버스는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오기는 좀 힘든데 10번 보세요. A가 작아요, 커요? 커요. 9,000이잖아. 맞지? B는 얼마? 1,000. 그럼 두 도시가의 경계는 어디에 가깝게? B에 가깝게. 전체 거리는 몇 킬로? 16km. 근데 우리는 뭐를 먼저 구할 거다? 이걸 먼저 구할 거다. 무조건 작은 쪽 구할 거야. 그러면 공식은 이렇습니다. 1 플러스 루트 얼마분의? 1000분의 9000분의 16km입니다. 맞아요? 루트 9 끄집어내면 3. 3 더하기 1은 4. 4, 4, 16입니다. 맞죠? 근데 우리가 구한 4는 B로부터 분기점입니다. 이는 얼마? 12. 그래서 여기서는 A로부터 분기점을 물으면
나머지 거리를 구하면 되니까 여기는 얼마예요? 10이고 얘가 4다. 우리는 항상 작은 도시 쪽으로부터 분기점을 먼저 구한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별 때리면 또 같이 별 때릴까 봐. 자, 별 없이 우리 작은 도시 쪽의 분기점을 먼저 구하고 나머지 거리로 처리하는데 컨버스 분기점 모형은 이번 시험에서는 안 나올 가능성이 좀 많다 하는 것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장론에서는 제가 별을 두 군데 때려드렸는데 첫 번째는 정보의 현재 가치와 토지의 현재 가치는 별을 안 때려드렸고요. 입지계수 LQ에서 별을 좀 때려드렸고요. 그리고 랠리하고 허프 쪽에서 별을 때려드렸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랠리 그림 그리고요. 컨버스 그림 그리는데 뭘 안 그린답니까? 그리는데 허프는 그림을 안 그립니다. 이상한데 또 그릴까 봐 걱정되네 또. 랠리 그려, 허프 안 그려, 컨버스 그려야 됩니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번에는 또 별 들어가야 됩니다. 176. 자, 지금 176 보고 계십니까? 예, 176. 자, 여러분들 제목은 자기자본 수익률인데 이렇게 공부합니다. 자, 돈 나왔을 때 돈. 뭐 나왔을 때? 돈. 돈 나왔을 때는 자기자본 수익률 구할 때 따라하세요. 내 돈 수익이자 상승분 시작. 옆에다 필기하세요. 혹시 시험에서 대부비율이 나오면서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내 돈, 수익, 이자만. 필기해 놓으세요. 자, 돈 나올 때는 어떻게 하고요? 시작.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대부비율 나올 때는 시작. 내 돈, 수익, 이자. 내 돈, 수익, 이자. 마지막입니다. 부채비율 나올 때. 무슨 비율 나올 때? 부채비율. 대부비율하고 부채비율은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그래서 대부비율 나왔을 때는 내 돈 수익 이자를 하는데 부채비율 나올 때는 따라하세요. 빼꼽더 먼저 알려드릴게요. 총에서 저를 뭐 하고요? 빼는 거 첫 번째, 부채비율 곱하는 거 두 번째, 총 더하는 거 세 번째. 제가 어떤 단어를 얘기했을 때 부채비율 넣으면 자기자본수를 어떻게 구하는지 추임새를 좀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총에서 저 빼, 부채비율 곱, 총을 더. 다시 부채비율 넣을 때 자기자본 수익률입니다. 총에서 저 빼, 부채비율 곱, 총 더. 첫 번째 총에서 저 빼, 부채비율 곱, 총 다음 됩니다. 그러면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을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 나오면서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 방법은 시작.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돈 안 나오고 대부비율 나올 때는 내 돈, 수익, 이자. 비율은 똑같은 비율인데 대부비율이 아니라 부채 비율일 때는 배꼽더. 이게 되셔야지 문제를 보자마자 이거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하고 싶어 죽겠네. 요거 내 돈, 수익, 이자 하면 되겠네. 요거 배꼽더 하면 되겠네. 그런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순서 없이 물어볼 테니까 대답하십니다. 전부 다 자기자본 수익률 구할 겁니다. 자기자본 수익률 구하는데 부채 비율 나오면 배꼽더. 대부비율 나오면 내 돈 수익 이자. 돈 나오면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근데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제 16번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예제 16번이 압도적으로. 그래서 중요한 건 예제 몇 번이지만 16번이지만 우리 조금 중요도가 떨어지긴 한데 예제 17번을 먼저 풀고 예제 16번으로 오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중요한 건 압도적으로 예제 16번인데 역대 시험은 예제 16번이야. 근데 예제 17번 성가시니까 얘부터 먼저 풀고 예제 16번으로 돌아와도 되겠습니까? 17번 먼저 할게요. 여러분들 빼꼽다가 쉬울까요? 내 돈 수익 이자가 쉬울까요? 빼꼽다가 압도적으로 쉬워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가 나오기를 더 바라는 게 예제 17-2가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빼꼽다는 암산으로 풀 수 있습니다. 팔짱 끼세요. 팔짱 끼셨어요? 먼저 대부비율이 몇 프로일 때? 50%일 때, 죄송합니다. 부채비율이 50%일 때 자기자본 수익률 구할 겁니다. 근데 얘가 무슨 비율이라서? 부채비율이라서 빼꼽도 할 거야. 빼꼽도 할 거라고. 팔짱 끼셨어요? 15에서 10 빼봐. 5에다가 50% 곱해봐. 2.5. 50%가 그렇게 어려워요. 절반인데? 다시 합니다, 진짜. 50%가 그렇게 어려워요? 자, 15에서 10 빼봐. 5에다가 50% 곱해봐. 2.5. 2.5에다가 15% 더해봐. 17.5. 17.5예요. 괜찮아요. 우리에게 한 번 더 기회가 있어요. 부채비율이 몇 프로일 때? 200%. 참고로 200%는 2입니다. 200%가 얼마라고? 2라고. 자, 15에서 10 빼봐. 5에다가 200% 곱해봐. 10. 10에다가 15 더해봐. 25. 이게 그 유명한 빼꼽더예요. 빼꼽더가 더 쉬워요. 빼꼽더는요. 팔짱 끼고도 푼다니까? 한 번 더 해보자. 빼봐. 5.
50% 곱해봐. 2.5. 15제곱 한 번 더 해봐. 17.5 하는 거고. 이번에 200% 곱할 거야. 빼봐. 5. 200% 곱해봐. 10. 15제곱 한 번 더 해봐. 25가 되는 겁니다. 부채비율이 나오면 쉽습니다. 어떻게 푼다? 배꼽다. 오히려 대부비율이 골 때린다. 대부비율 이놈은요. 내 돈, 수익, 이자 하셔야 됩니다. 이자. 잠깐 고개를 들어서 좀 바라봐 주세요. 대부비율이 나왔을 때는요. 내 돈, 수익, 이자로 문제를 푸는데 대부비율이 50%일 때와 대부비율이 80%일 때인데 여러분들은 저한테 퍼센트는 생략하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의 돈이 얼마래? 내 돈 얼마일까? 남의 돈이 50이면 내 돈 50 맞아? 수익은 저 15% 있잖아. 그죠? 그대로 올리면 돼. 수익 얼마? 15. 그리고 이자를 빼야 되는데 빌린 돈이 방금 얼마라 그랬어? 50이라 그랬잖아. 50의 몇 프로만큼? 10%만큼 이자를 낼 거라고. 50의 10%는 얼마지? 5지. 빼면 돼. 그래서 얘는 10을 50으로 나눠 주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20%가 됩니다. 몇 프로? 20%. 이거 80%까지 하면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내 돈 20입니다. 지금 20 어디서 나왔어? 그럼 미쳐버린다, 내가. 대부분이 80이면 내 건 20이지. 총 번 건 얼마? 15. 80에, 빌린 돈이 얼만데? 80인데, 그 중에 10%만큼 이자로 낼 거라고. 그럼 이거 얼마면? 8이 됩니다, 8. 우리 수험생들이 이걸 계산을 못 하더라고. 요거 어떻게 계산하냐면, 빌린 돈 얼마에? 50에, 이자가 몇 프로라서? 10%라서 5를 빼는 거고, 빌린 돈 얼마에? 80에 이자가 몇 프로라서 10%라서 이자 8을 빼는 겁니다. 그럼 7을 20으로 나누면 0.35에서 35%가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 얘는 35%입니다. 그래서 연습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시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공식을 알려드릴 테니까 제가 물었을 때 저한테 어떨 때 어떤 공식 쓰는지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는 자기자본순위를 구하고 있습니다. 돈 나왔습니다.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부채비율 나왔습니다. 배꼽더 대부비율 나왔습니다. 내 돈, 수익, 이자. 대부비율은 내 돈, 수익, 이자. 돈은요,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부채비율은요, 배꼽더. 제일 쉬운 건 배꼽더가 제일 쉬워요. 배꼽더는 암산 가능합니다. 오히려 배꼽더 나오기를, 부채비율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험생들이 배꼽더를 어려워하시는 이유는 배꼽더를 몰라서 그래요. 배꼽더만 알면, 연습만 한번 하시면 배꼽더가 제일 쉬워요. 총에서 저 빼고 부채비율 곱하고 총 더해주면 돼요. 총에서 저 빼고 부채비율 곱하고 총 한번 더해주면 됩니다. 빼, 곱, 더 하시면 됩니다. 오히려 내 돈 수익이자 상승분하는 게 압도적으로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돈 수익이자나 특히 내 돈 수익이자 상승분은요 계산기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험 문제는 계산기 필요한 내 돈 수익이자 상승분을 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예제 16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좀 크게 뜨세요. 자, 부동산 얼마짜리인데? 10억짜리인데, 자, 잘 보고 천천히 대답하세요.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는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자, 제가 지분 부채라고 한번 써볼게. 지분 부채라고 썼을 때, 내 지분은 얼마고요? 지분은 10억이 다 들어가야 돼. 맞아요? 부채 얼마? 빵. 이렇게 하는 거고. 타인 자본을 60% 활용하는 경우는 10억짜리 부동산에서 부채 얼마? 6억. 내 돈 얼마? 4억. 이렇게 하는 겁니다. 1번을 문제를 풀 겁니다. 1번은요, 남의 돈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내 돈 얼마? 10억 다 들어가야 되고, 수익은 얼마? 3천만 원 들어가야 되고, 이자는 안 빼도 되고, 10억짜리 부동산이 몇 프로 올랐다? 3%. 그러면 3천을 올리면 됩니다. 상승분을. 10억 분의 6천이니까 몇 퍼? 6%.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너무 쉽죠? 2번입니다. 남들 문제 구경할 때 내 돈 바로 박습니다. 내 돈 얼마? 4. 아니 10억짜리 부동산 사면서 60%를 빌려왔다는 얘기는 내 돈 4억 박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똑같습니다. 3천이죠? 상승분도 3천이죠? 근데 얘는 이자를 빼야 되는데 빌린 돈이 얼마인데? 6억인데 그 중에서 4%만큼 이자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2,400을 이자로 빼야 되거든요. 계산기 꺼내세요 빨리. 계산기 꺼내서 6천만 원을 다 치세요. 6천만 원. 6천만 원 빼기 2,400만 원 하고 나누기 4억 하고 는 때리세요. 한 번 더. 6천만 원 빼기 2,400만 원 나누기 4억 때려주면 계산기에 0.09 뜰 겁니다. 맞아요? 그럼 이때는 자기자본수익률이 몇 프로다? 9%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6%, 9% 다 구하는데 한 50초 컷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1번은 한 20초, 밑에 2번은 한 30초, 두 개 합쳐가지고 50초 컷이 가능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산했던 건 뭐고요? 자기자본 수익률인데 물어봐야 되겠다.
돈 주면서 자기자본 수익률 구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내 돈, 수익, 이자, 상승분. 부채비를 주면서 자기자본 수익률 구할 때는요, 배꼽 더, 대부비를 주면서 자기자본 수익률 구할 때는 내 돈, 수익, 이자로 구하시면 됩니다. 어떨 때 무슨 공식이 핵심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이번에는 오른쪽 페이지. 제목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제목이 뭐죠? 수익률입니다. 제목은 수익률입니다. 첫 번째는요,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잠깐 일로 오세요. 이거 활용하시면 됩니다. 기대 수익률은요, 무엇에 비정락의 무엇과 확률과 수익률을 가중평균하면 됩니다.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한번 더 해볼게요. 기대 수익률 어떻게 구한다고요? 비정락의 확률과 수익률을 곱해서 더하는데, 문제 풀기 전에 잠깐 비정락, 비관적, 정상적, 낙관적의 확률은 3개 됐을 때 반드시 몇 프로가 나와야 된다? 이거 여러분들 무조건 100% 나와야 됩니다. 100%안 나오면 안 됩니다, 이거. 무조건 100%입니다, 이거.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무조건 100%입니다, 이거. 그리고 비정락으로 가면 갈수록 수익률은 점점 올라가줘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요? 올라가요. 그러면 얘는 뭐보다 작아? 9보다 작아. 얘는 뭐보다 크고 뭐보다 작아? 5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아. 얘는 뭐보다는 커야 돼? 9보다는 커야 돼. 방금 구한 비정락의 확률과 수익률을 가중평균하는 건 첫 번째 있는 뭐요? 기대 수익률입니다. 근데 혹시 시험에서, 잘 들어요. 혹시 시험에서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따라하세요. ABC의 비중과 수익률을 가중평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무엇의 기대 수익률인지 얘기해봐. 비정락의 확률과 수익률을 가중평균하는 건 기대 수익률이고, ABC의 비중과 수익률을 가중평균하는 건 포트폴리오의 기대 수익률입니다. 어쨌든 기대 수익률은 곱하는 작업도 있고 더하는 작업도 있습니까? 근데 정말 쉬운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요구 수익률입니다. 요구 수익률을 구할 때는요, 신나게 다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저한테 플러스 할 준비만 하세요. 무위험률 플러스, 위험할정률 플러스, 인플레 플러스. 신나게 다 하다가 잘 나오진 않는데 가치 상승분 한번 빼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아까 가치 상승 이거 더했던 것 같은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기 자본 수익률 구할 때는 내 돈, 수익, 이자에 상승분을 뭐 했는데 더했는데, 요구 수익률은요, 가치가 오를 것 같은 부동산은 위험을 줄여주는 요소이기 때문에 가치 상승분을 빼줘요. 그래서 요구 수익률을 구할 때는 신나게 더하다가 가치 상승분 빼줍니다. 자, 다할 것부터 먼저 무위험률, 위험할정률, 인플레, 가치 상승분 빼준다. 그래서 요구 수익률 이렇게 따라하세요. 신나게 더하다, 가치 상승분 빼준다. 그럼 뭘 더할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무위험률 더하고 가치 상승분. 순서 바꿨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 다시 합니다. 요구 수익률 구합니다. 무위험률, 위험할정률, 가치 상승분, 인플레. 잘했어요. 순서대로 갈게요. 도발해서 미안합니다. 무위험률, 위험할정률, 인플레, 가치 상승분. 그런데 요것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가자. 투자 가치 구할 때는 뭐를 뭐로 나눈다? 순수익을 요구수익으로 나눕니다. 이 문제가 34회 때 나왔는데 재밌어요. 왜 재밌는지 아세요? 시험에서 투자 가치를 구하라 그래요. 뭘 구하라? 투자 가치 구하라. 순수익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줍니다. 뭘 안 줍니까? 줍니다. 순수익 안 주면 문제 못 풉니다. 순수익 절대로 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마음이 안 맞아서요. 다시 합니다. 투자 가치는 뭐를 뭐로 나누는데? 순수익을 요구수익 나누는데, 시험에서 순수익 준다, 안 준다? 그냥 줘, 반드시 줘. 반드시 줘. 요구수익을 준다, 안 준다? 절대로 안 줍니다. 투자 가치 구하는 문제에서 요구수익을 주는 문제는 없습니다. 대신에 박스 안에 뭐 주냐면 무위험률 몇 퍼 이렇게 줍니다. 위험할정률 몇 퍼 이렇게 줍니다. 인플레 몇 퍼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번 시험에서 만약에 가치 상승분 몇 퍼까지 주면 그건 좀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한번 해볼까? 그러면 순수익은 준다 그랬지, 요구수익은 안 준다 그랬지, 무위험률 더하고 위험할정률 더하고 인플레 더하고 가치 상승분 빼줍니다. 다시 한번 해보자. 여러분들 혹시나 싶어서 묻는 겁니다. 기대 수익률 어떻게 구해요? 비정락의 확률과 수익률을 가중평균.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요, ABC의 비중과 수익률을 가중평균. 오케이? 그리고 요구 수익률은요, 신나게 더하다가 가치 상승분 빼준다. 투자 가치는요, 순수익 나누기 요구 수익률인데, 순수익 준다, 안 준다? 준다. 제발 좀 준다고. 뭘 자꾸 안 준대. 아까부터 맨날 안 준대. 뭐 말만 하면 안 준대. 순수익은 준다. 요구 수익률은 안 준다. 안 주는데 무위험률, 위험할정률, 인플레, 가치 상승분. 오케이. 계산기 꺼내세요. 계산기 꺼내서 여러분들
퍼센트를 곱할 때는요, 첫 번째 퍼센트는 퍼센트를 안 눌러요. 두 번째 퍼센트만 퍼센트를 눌러요. 퍼센트를 누를 때는요, 는도 안 눌러요. 그래서 얘는 숫자, 먼저 제가 하는 말을 듣고 하세요. 얘는 AC 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그럼 시작. 30 곱하기 5%, 50 곱하기 9%, 20 곱하기 12%, GT 누르면 답이 튀어나오는 문제입니다. 시작. AC 누르고. 한번 해보시라고요. AC 30 곱하기 5%, 50 곱하기 9%, 20 곱하기 12% GT 하시면 됩니다. 계산기에 얼마 떠요? 8.4 떠요? 네, 답은 8.4%가 됩니다. 혹시 나중에 쌤 아까 뭐 하라 그랬어요? 못할까봐 내가 계산기 그림 그려놨어요. 여기 계산기 그림 그려놓고 뭐 하면 돼요? 30 곱하기 5%, 50 곱하기 9%, 20 곱하기 12% GT 순서대로 눌러주면 답은 튀어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중간에 AC까지 넣으려고 하다가 AC 넣는 건 너무 좀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무시하는 차원 같아서 이 AC 누르는 건 습관적으로 눌러야 되거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빼드렸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이번에는 요거. 상가의 기대 수익률이 10%라고 가정한다. 정상적 경제 환경일 때 가로 안에 들어갈 예상 수익률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이 문제는요. 기대 수익률을 구해버렸어요. 몇 프로래요? 10%래요. 이 안에 들어갈 말을 구하래요. 천천히 대답하세요. 얘는 뭐보다 크고? 7보다는 크고 12보다는 작은 숫자를 돌리셔야 됩니다. 계산기 한번 꺼내볼래요? 그래서 20 곱하기 7% 때려봐. 계산기 1.4 떠요? 그 위에 또 떠드려봐. 30 곱하기 12% 때려봐. 계산기에 3.6 떠요? 아니, 요거 세 개를 더했을 때 얼마가 나와야 됩니까? 10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얼마가 나왔는지 봅시다. 요거 4, 5잖아. 가운데 게 5가 나와야지 계산하면 10이 나와야 돼. 맞아요? 여러분들은 50에서 얼마를 곱하면 5가 나오는지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맞아요? 50에서 10을 곱할 때 5가 나올 겁니다. 이거 검사를 한번 해봅시다. 50 곱하기 10% 때려봐. 50 곱하기 10%. 계산기 5 떠, 안 떠? 떠. 그럼 가운데 얼마가 와야 돼? 10이 와야 돼. 맞아요? 답은 몇 퍼? 10%가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거는 오지선다형으로 문제를 풀 때는 뭐보다 큰 숫자? 7보다는 큰 숫자, 뭐보다는 작은 숫자? 12보다는 작은 숫자 하시는 순간 지문 5개 중에서 3개가 떨어져 나갈 겁니다. 2개 중에 1개씩 대입해서 구하셔도 관계 없으세요. 예제 20번으로 가요. 예제 20번.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입니다. 유명하죠, 이 문제도요. 호황일 확률이 몇 퍼? 60%. 불황일 확률이 몇 퍼? 40%일 때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을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요. 6에다가 8에다가 10에다가 60%를 다 곱해주고요. 4에다가 5에다가 6에다가 40%를 다 곱해주고요. 2개를 더 하셔야 됩니다. 한번 해보죠. 66에 3.6, 86에 4.8, 16에 6, 46에 2.4, 54 542 542 죄송합니다. 이거 왜 동요한지 몰랐어요,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40% 곱해야 되잖아. 44 1.6, 54 2.0, 그다음에 64 2.4. 요거 더 하셔야 됩니다. 그럼 요거는 얼마예요? 5.2%. 요거는요. 6.8%. 요거는요. 8.4%입니다. 계산기 입력할 때는 AC부터 가겠습니다. 시작. AC 20 곱하기 5.2%, 50 곱하기 6.8%, 30 곱하기 8.4%, GT 눌러주시면 됩니다. 계산기에 6.96이 뜰 겁니다. 6.96 떴습니까? 예. 여러분들 요거 제가 싹 지울 테니까 연필로 연하게 한 번만 더 풀어보실랍니까? 시간 30초 드리겠습니다. 30초. 혹시 여기 문제 푸다가 벌써 난도질 해놓으신 분들은요, 좀 지워주시고, 자, 30초 드릴 테니까 지금 한번 시작해 봅시다. 30초 안에 풀 수 있는지. 준비, 시작. 땡. 하던 거 맞아 해요. 찝찝하잖아.
찝찝하잖아. 하던 거 마저 해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가 생각보다 30초는 생각보다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게 60, 40을 위에 써놓는 게 좋아. 위에 있어도 3.6, 86에 4.8, 요거 6 요렇게. 요거는 사니까 1.6, 요거는 2, 6.4, 2.4 이렇게. 그리고 요거 5.2, 6.8, 그다음에 8.4 해놓고 20 곱하기 5.2%, 50 곱하기 6.8%, 30 곱하기 8.4% GT. 혹시 나중에 계산기 못 두드릴까봐 여기 써놨으니까요. 요거 다시 한번 연습할 때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죠? 여기는 뭐 별은 없습니다. 매년 나오는 게 아니라서. 드디어 오른쪽 페이지. 계산 구원 특강 9번째. 화폐 시간 가치. 오늘은 저랑 어디까지 진도 올라갈 거냐면 어림셈법 앞까지 나갈 거예요. 딱. 어림셈법 앞까지.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화폐 시간 가치의 현금 수지의 측정에 할인현금 수지 분석법까지 딱 할 겁니다. 할인현금 수지 분석까지 딱 하고 남은 2시간 동안에 어림셈법, 비율분석법, 금융론, 감정평가론까지 계산 문제 2시간 정도 깔끔하게 정리할 겁니다. 1시간 더 하고 쉬겠습니다. 1시간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쉬셨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해집니다. 화폐 시간 가치 계산. 갑자기 별이 생기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좀 쉬셨다가 1시간 더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